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에덴교회에서는 처음으로 건강 강의를 제가 시작하는 거거든요. 전에는 우리 다른 교회에 있을 때는 거기서 녹화해서 다 영상에 올렸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처음이고요. 뭐 아무래도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에 오는 게 쉽지 않아서 이렇게 잘 이렇게 오시지 않은데 어쨌든 오셔서 감사하고요. 자, 우리가 평소에 이 건강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을 안 쓰고 있다가 몸이 아프면 그때부터 고치려고 하면 쉽지를 않아요. 원래는 어릴 때부터 이 생활이나 이 식습관이 좋으면 평생을 건강하게 우리가 살 수 있는데 그걸 대체적으로 우리가 놓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언제쯤 병이 이렇게 우리 몸에 딱 오느냐 하면은 40대 후반에서 50대 딱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몸에 틀어진 데가 딱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의사는 병이 난 몸을 고치는데 신경을 이렇게 많이 쓰고 시간을 많이 이렇게 소모하지만 제가 이제 의사는 아니기 때문에 병이 걸리지 않는 그런 좋은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어떻게 하면 병이 걸리지 않느냐 참 중요한데 지금 이미 병이 걸린 사람은 야 나는 병 낫는 거 그것만 배우고 가고 싶다 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원래는 병이 나지 않는 방법부터 원래 가르치는 거죠. 근데 이미 이제 시간이 지나가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병이라는 것이 온 길이 있습니다. 병이 그냥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갑자기 오는 게 아니고 서서히 뭐 10년, 20년, 30년, 40년 이래 걸려서 병이 왔는데 그게 뭐 우리는 병원에 가면 하루아침에 수술해가지고 뚝딱 나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수술해 놓으면 다시 안 고치면 습관을 안 고치면 다시 재발이나 전이가 돼버려요. 암이 걸린 사람들이. 물론 뭐 초기에 이렇게 해가지고 습관이 좋은 사람이 어떻게 병이 잘못 걸려가지고 한번 수술해서 또 이렇게 낫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한번 걸리면 5년, 10년 후에 다시 재발하고 또 하고 하다가 결국은 목숨을 놓치는 그런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내가 무슨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암이 안 걸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가 있든 없든 생활 습관이 잘못되면 40대 후반부터 50대 초 되면 병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길을 걸어가다가 딱 보면 95% 정도, 심하면 99%가 다 병에 걸려 있는 게 보입니다. 근데 어린아이들 몇 명만 놔두고 나머지는 전체 다 병이 걸려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서 너무 안타까운데 건강하다 그래 싶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길에 다녀보면. 왜 그러느냐. 지금 우리가 의식주 전부가 많이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보이면 병이 오는 길이 보인다는 거죠. 우리가 이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체로 뭘 먹으면 병이 낫는 걸로 이렇게 인식을 해요. 그래서 막 장사들은 참 잘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거 먹으면 병 낫습니다 하면 막 그거 먹고 저거 먹으면 잘 낫습니다 하면 또 저거 먹고 또 바꾸고 막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먹지 않아야 병이 안 걸린다는 겁니다. 많이 먹지 않아야. 자, 여기 오늘 제가 여기 한 장짜리를 가만히 보면 너무 생소한, 저 히터 좀 끄세요. 너무 생소한 그런 단어들이 들어있는데, 야, 이거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몸이 좋아지겠는가, 이리 싶을 정도로 너무, 일반적인 얘기고, 또 어떤 부분은, 일반 의사들이 먹지 말라는 그런 죽염을 먹으라 하니까, 그게 그냥 또 탁 부딪혀가지고 못 따라 들어가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거는 하고 어떤 거는 안 하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뭐 또 그런 문제에 걸리면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러나 제가 여러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상담을 해본 결과 이걸 하나하나 따라서 실천에 들어갈 때 제가 이제 저분은 어디까지 하고 어디까지 안 하는 걸 보면 저분은 어디까지만 낫고 더 이상은 안 낫겠다. 더 좋아지지 않겠다. 이런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앉아 있을 때도 그죠. 사실은 오른쪽 왼쪽 이렇게 몸을 천천히 우리가 앉아 있는 그런 상태에서도 몸을 이렇게 흔들어 이렇게 주면은 상당히 우리 몸에는 상당히 좋아요.
고개도 원래는 천천히, 그죠? 너무 빨리 돌리면 안 되고, 이렇게 오른쪽, 왼쪽을 180도 천천히 돌리고, 앞으로, 뒤로도 돌리고, 그죠? 이렇게 회전을 시키기도 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보다는 운동을 하는 게 훨씬 우리 몸에는 더 좋다는 겁니다. 일어서서 우리가 이제 항상 일어섰을 때도 오른손, 왼손을 이렇게 높이 들어서 뒤로 이렇게 적기거나, 그죠? 이렇게 뒤쪽으로 계속 적게 보면은 50견이나 이렇게 수산이나 석회가 차 있는 사람들은 이 손을 들지도 못할 뿐더러, 그죠? 이렇게 뒤로 제끼지도 못하고 무거운 걸 꽉 쥐지도 못해. 나중에 쥐면 한 1분, 2분 있으면 손이 풀어져 버립니다. 자동으로. 그래서 이 그릇 같은 거, 이렇게 냄비 같은 거 들다가 떨어뜨리는 그런 경우가, 그 50견이 와서 수산이 우리 근육에 차버리면 힘을 쓰는데 꽉 힘을 못 주고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자꾸 그릇을 떨어뜨리게 되는데, 수산이 차서 그래요. 그런 게. 그런 것들도 생활 습관 속에 들어있는데, 그 습관을 고치면 그런 것들이 빠져나가는 걸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산이라는 게 석회가 근육 사이사이에 들어있거든요. 어떻게 빼요? 근육 사이사이에 들어있는데. 그렇게 수술을 해서는 절대로 나오지 않아요. 물론 이 칼슘이 관절 뼈에 붙어 있으면 병원에 가서 관절 잘라내쁘든지, 그 계속 놔두면 썩어버리거든요. 괴사가 일어나서 잘라내고 인공관절을 집어넣는데 초기에는 그걸 긁어버립니다. 왜, 그 아주 적은 그런 것들은 칼로 긁어버리고 다시 또 이렇게 치료를 해서 고치기도 하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거 필요 없이요, 제가 이렇게 식생활을 딱 체크해서, 아, 이분은 평생 관절이 안 걸리겠다, 이런 거 그건 바로 보이거든요. 근데 이분은 좀 있으면 관절이 걸려가지고 아무것도 못 쓰겠다, 이런 게 그냥 보여요. 그분의 체크를 해보면, 그분의 삶의 스타일을 보면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50견이라고 이름하는 어깨가 이게 아파서 이렇게 힘을 못 쓰는 이런 분들도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그 잠자는 자세 하나가, 그죠? 대부분은 우리가 어릴 때는 어릴 때 뭐 반듯하게 자지는 않지만, 어릴 때 우리는 방이 좁아서 어른들이 그냥 총총총 재우는 바람에 전체 반듯하게 잤죠, 그죠? 어른들 사이에 끼어가지고. 요즘은 혼자 이렇게 재우거나, 어떤 의사가 엎드려 재우면 애가 심장이 튼튼하다 그래가지고 누가 한번 말했더니, 애들을 전체 다 엎드려 재가지고 애가 턱이 다 돌아가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애들이 많죠. 한 30대 중반 되는 애들이 턱이 다 돌아간 애들이, 그죠? 어릴 때 엎드려 재워서 그래요. 자, 엎드려 자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심장도 압박을 받고요. 결국은 이 턱이 방바닥이나 이 베개에 이렇게 눌려가지고 턱이 돌아가고 이 부정교합이 생깁니다. 아래 이가 위로 올라가는 그런 아이들이 생겨서 그 수술하는데 뭐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그래 해도 애가 비정상이죠. 그죠? 보면 애가 이상한 모양으로 그렇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반듯하게 우리가 누우면요, 자동적으로 밑에 턱이 안으로 들어가고 윗턱이 위로 덮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누워보면. 그렇게 반듯하게 누워야만이 뭐가 없다고요? 50견이 그냥 자동으로 없어요. 물론 깨끗하게 먹어야 되겠죠. 그죠? 근데 대부분은 어깨가 틀어지고, 이게 틀어지면요, 허리도 틀어져요. 그 엎드려 자고 일어나면 아침에요, 몸이 허리가 아픕니다. 자동으로. 근데 반듯하게 누워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잘 안 아파요. 물론 저는 이제 침대를 못 쓰게 합니다. 침대를 쓰면 침대의 쿠션 때문에 이 허리가 똑바르질 않아요. 그래서 침대 없고 있어도 아주 얇은, 아니면 돌 침대 위에 얇은 요를 깔고 자는 것이 허리병을 고치는 1번 비결인데, 대체로 침대가 막 쿠션이 있고 푹 꺼지는 침대가 좋은 줄 알고 있지만, 그건 허리병을 가져오는 1번 비결입니다. 우리 집에는 아예 침대 자체를 아예 없고요, 처음부터. 그래서 침대가 그 병을 가져오는 것 당연한 겁니다. 돌침대면 좀 나은데, 돌침대를 할지라도 밑에 열을 이렇게 우리가 겨울이라도 열을 가하면요, 우리 몸이 빨래 마르듯이 다 말라버립니다. 돌침대 밑에다 반쯤 젖은 그 우리 빨래를 넣어놓으면 아침에 일어나면 다 마르죠. 우리 몸을, 그런데 밑에서 우리가 잠자고 일어나면요, 뭐이 빠지느냐 하면 수분, 몸의 수분이, 그죠? 빨래 마르듯이 말라버려요, 몸이요. 자, 그리고 염분이 빠집니다. 그리고 비타민이 빠져요. 그리고 미네랄이 빠져. 그리고 이 따뜻한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빨래 마르듯이 자기 몸이 말라버려가지고 몸이 허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여자들이 나이가 50 넘으면요, 제일 좋아하는 것이 온천. 그죠? 그 다음에 온돌방.
그리고 이제 찜질방 이런 데 다니기 시작하면 몸은 점점 망가지는 겁니다. 그게 우리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급하기는 시원하게 느껴지지만 그게 몸이 망가지는 1번 원인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이제 거꾸로 한번 보세요. 어린 아이들이 찜질방 뭐 예를 들어서 그 온천 사우나 이런 걸 좋아하냐 하면 어린 애들은요 아무리 가자 해도 안 따라가죠. 왜 그래요? 자기 몸에 엄청난 열과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강하니까. 건강한 사람은 자기 외부에서 자기 몸에 이게 뜨거운 게 들어오면요 건강한 사람은 전혀 싫어하게 돼 있어. 그런데 지금 50대 60대 된 사람 그럼 나는 이미 늦었는데 어떡하나? 아니고요. 제가 하는 건강법을 따라서 하나하나 실천해지면 몸이 어릴 때 몸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한 22살 때 몸으로 돌아가 가지고 처음에는 나도 뜨끈뜨끈한 거 좋아하다가 몸이 좋아지기 시작하면요 뜨끈뜨끈한 게 싫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우리 자연건강법이래요. 이 6개월이나 1년 지나 보면 본인이 느껴요. 그럼 왜 집사님이 지금 이 옷을 엄청 두껍게 입고 다니냐 하면은 몸이 안 좋을수록 자꾸 옷을 두껍게 껴 입어요. 그 몸이 좋은 사람은요 자꾸 옷을 얇게 입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건강 체크하러 오는 사람은 옷 입은 것만 봐도 아 저분이 지금 몸 상태가 어느 정도인다 이게 바로 보여요. 그게 한여름에도 두꺼운 옷을 입고 다니거든. 그게 왜요? 우리가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추위를 엄청 많이 타죠. 자기 몸이 안 좋을수록 추위를 많이 타고요. 자기 몸이 좋을수록 추위 더위에 견디기가 쉬워져요. 어린아이들은 별로 추위를 안 탑니다. 어른이 자기가 추우니까 막 자꾸 이불 덮어주면 애는요 발로 다 차가지고 그냥 자죠. 근데 애는 그게 맞는데 엄마는 자기 기준으로 애를 자꾸 덮는 거예요. 원리가 그렇다는 거죠. 그런 몸으로 우리 몸이 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돌아가서요. 그게 신기하게. 예. 그래서 제가 이게 계속해서 이제 몸이 안 좋아서 이 추위 더위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점점 좋아지는 걸 보고 본인도 아주 행복해. 물론 얼굴이 설설 이렇게 얼굴이 제일 먼저 좋아지는 게 보이죠. 자, 그런 과정이 있는데 자, 앞으로 여기 하나하나 제가 이 시간을 가지고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뭐 이거 한 강의가 끝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뭐 몇 주 몇 달 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최대한 상세하게 매주 토요일마다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요거를 잘 이해되는 대로 실천을 하면요 몸이 점점 좋아지게 됩니다. 자, 제일 위에 있는 풍욕인데, 그죠? 자, 이 풍욕이다, 이렇게 하니까, 아, 바람에 목욕하는 거야. 뭐 그런 생각해도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이 말 속에 제가 아주 압축을 해서 좋은 공기, 산소를 마시는 것은 몸 안에 축적된 일산화탄소와 노폐물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 산성 몸을 알칼리성 몸으로 바꾸는 것이다. 그럼 뭐, 피곤하지 않은 몸으로 바꾸는 것이다. 그렇게 해도 되고요. 또 아니면 우리가 노화가 진행되고 있는 몸을 그죠? 노화를 막든지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곤하다. 그게 산성이에요. 아니면 막 잠이 안 오고 우리가 딱 깨어 있는 상태를 알칼리성이다. 막 그렇게 해도 돼요. 식물도 그런 게 있죠. 식품도 우리가 알칼리성 식품이 있고 산성 식품이 있죠. 그죠? 산성 식품은 대체로 약품 종류입니다. 그죠? 그리고 뭐 지방이나 단백질이 많은 그런 식품들 대체로 산성식품이고요. 우리 몸에 대체로 유익을 끼치는 것은 채소나 곡식이나 과일들은 대체로 알칼리성 식품입니다. 식품 중에. 그리고 우리 몸이 언제가 그러면 산성 몸으로 돌아가느냐 하면요. 아침에 일어나서 일을 하고 몸이 피곤해 갖고 쉬기 시작하는 때쯤 되면요. 우리 몸에 젖산이라는 피로물질이 쌓여 가지고 잠을 자야 잠자는 동안에 그게 싹 바뀌어갖고 내일 아침에 새벽에 눈 딱 뜨면 다시 알칼리성 몸으로 탁 바뀌어요. 우리 몸이 원래는 그냥 보통 때는 중성인데 pH 7 정도 중성인데 이게 딱 일어나면 몸이 개운하다 하면은 약간 알칼리성이다. 그리고 일을 하기 시작해갖고 피로 물질이 그죠? 근육에 탁 쌓이고 젖산이라는 게 쌓여서 우리 피곤하다. 이제 눈도 뜨기 싫어. 그러면 그때부터 다 잠을 탁 자는데 잠자는 때 그 잠자기 직전이 이제 우리 몸이 피곤하다 해서 산성 몸이었는데 잠을 자는 동안에 이게 우리 몸에 싹 회복이 돼가지고 새벽에 눈을 딱 뜨는 순간에 다시 몸이 젊은 몸으로 힘이 있는 몸으로 탁 바뀌어진단 말이죠.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하루 종일 산성몸이야. 새벽에 눈 떴는데도 아직도 산성몸이야. 왜? 다 안 풀렸어. 이게 연속으로 계속 가는 것이 가로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건강이 다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네, 이 몸이 그죠. 빨리 교환이 일어나야 돼. 그래서 일 안 하고 가만히 난 알칼리성 몸으로 있겠다. 그래 부자들은 그러면 오래 사느냐? 그렇다고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운동을 하든지 노동을 하든지 일을 해서 산성, 알칼리성, 산성, 알칼리성이 바뀌면서 계속 몸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남으면 안 되겠죠. 피로 물질이 남으면 자꾸 축적돼 가면 그게 가루가 쌓여서 나중에 장기가 고장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몸에 맞는 만큼만 일을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거죠. 자, 이 풍욕 부분을 제가 아주 상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 몸이 그죠? 우리 몸이 우리 코로도 호흡을 하잖아요. 그죠? 코로도 호흡을 하잖아요. 근데 피부로도 호흡을 합니다. 피부로도. 자, 그걸 제가 하나 딱 예를 들어 볼게요. 코는 코 안에도 이상이 없고 폐도 이상이 없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데요. 우리가 화상을 우리 몸에 한 3분의 1이나 3분의 2나 이 정도 4분의 1이나 화상을 입어버리면 다른 데는 다 말짱해도요. 예, 그 사람은 생명을 잃습니다. 왜 그래요? 피부에 호흡을 못해서 그죠. 피부가 이 공기를 통해서 우리 피부를 통해서 밖으로 그죠. 호흡을 해 들어가는데 이 호흡이 안 되면요. 독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몸에. 이 피부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피부 이게 그냥 이게 바로 그 공기하고 마찰되어 있는데 이 피부가 엄청난 호흡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당 문도 그죠. 자주 열고 집에 문도 아파트도 그죠. 겨울이라 할지라도 하루에 한 번씩은 반드시 열어가지고 뭐가 들어와야 돼요. 밖에 있는 좋은 산소가 들어왔다가 안에 정체되어 있는 공기가 빠져나가고 저와 여러분이 호흡하고 있는 이 일산화탄소도 밖으로 다 배출을 냅두고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우리 피부도 사실은요. 풍욕은 다 벗고 그죠. 이불을 뒤집었다가 벗었다가 왜 창문을 열어놓고 또 공기가 더 좋은 산에 오면 더 좋겠죠. 이거를 매일 하게 되면요. 우리 몸속 안에 있는 노폐물이나 중금속들이요. 그냥 빠져나가 버려요. 근데 빠져나가는데 어떻게 보이느냐 하면 우리 성도님 뒤에 요게 돋아난 것처럼 있죠. 우리 온몸에서 그렇게 돋아나요. 어떤 분들은요. 몸에 쌓여있는 분들은. 그래서 우리가 살림욕, 풍욕만으로도 암을 고쳤다. 일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때 나온다고요? 기온 차이가 나면 찬 공기, 더운 공기, 찬 공기, 더운 공기를 반복하면요. 우리 몸에서 이 세포가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가스의 독들이요. 밀려나가요. 여러분 봐봐요. 제가 음식을 오늘 점심을 만약에 그죠. 닭고기, 소고기, 뭐 통닭, 비계 막 이런 걸 먹었으면 우리가 먹어서 우리 몸속 안에 딱 들어가서 이게 소화분해 돼갖고 나중에 저 밑에 가면요. 그 지방이나 단백질이 타고 남은 가스가요. 방귀로 나오죠. 그죠? 이걸 만약에 이게 정체돼갖고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계속하면요. 가스가 엄청난 가스가 생깁니다. 여러분 소똥이나 돼지똥을 오래 놔둬가지고 그 메탄가스가 올라와가지고 거기도 질식돼가 죽습니다. 아니면 감자 창고 지하에 저장해놨는데 감자가 썩어가지고 나는 그 가스에도 죽어요. 그렇게 전기선을 만약에 이 보수공사한다고 지하 땅 밑에 들어가고 그 우리 이 가스가 차가지고 거기서 올라와 사람이 죽는 경우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은 음식에 우리 가스가 우리 몸에 차서 뇌를 치거나 우리 혈액 속에 들어가면 우리가 엄청나게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몸속 안에는 그죠. 음식물을 먹었든지 뭐 아니면 뭐 음식물 속에 중금속이 들어있든지 가스가 차서 이게 밖으로 배출되는데 그게 뭐로 한다고요? 피부로요. 호흡으로도 물론 하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고기를 먹은 사람들은 가면 옆에 가면 뭔 내가 나요? 누린내가 나죠. 그게 지방 단백질이 타서 그죠. 그게 몸속으로 밖으로 빠져나올 때. 근데 채소, 과일, 곡식을 먹는 사람들은요. 몸에서 노린내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신기한 거. 여러분 어린 꼬마 애 그죠? 어린 꼬마 애가 있는 방에 들어가면요. 애가 무슨 냄새가 나요? 예? 전내가 날 수도 있는데 아주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데 할아버지가 있는 방에 들어가면 어때요? 왜 그래요? 이게 우리 단백질이 그죠? 몸에서 그죠? 이게 안에서 부패 직전에 가 있다는 겁니다. 연세가 많이 들면요. 자꾸 기미 주근깨가 생긴다는 거는 우리 몸의 세포가 자꾸 지금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발 같은 데 가서 꾹 눌러보면 쑥 들어가고 안 나와요. 그 부패가 되기 직전에까지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노인 요양병원 같은 데 들어가면요. 냄새가 물론 뭐 안 씻어서도 그럴 수도 있지만 대체로 그죠?
냄새라는 게 많이 나게 돼 있죠. 우리 몸은 그죠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몸이 그죠 건강한 사람의 몸에 방에 들어갔을 때 하고 질병이 있는 사람들한테 방에 들어갔을 때하고 냄새 자체가 완전히 틀려요. 그리고 고기를 먹는 사람이나 채소를 먹는 사람은 완전히 달라요. 그만큼 우리 몸이 이 육식을 하는 거하고 채식을 하는 거하고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난다. 그래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저는 뭐 약을 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최소한으로 좋은 여러분 차도 봐봐요. 차도 좋은 에너지를 떼는 차하고요. 경유 막 기름 연기가 풍풍 나는 차하고 엔진은 어느 거 오래 써요? 좋은 기름을 떼는 차가 훨씬 오래 쓰고 수명도 있고 고장도 안 납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 몸도 항상 좋은 거. 그죠? 그래서 이 우리 몸은요.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좋은 공기, 좋은 물, 그죠? 좋은 채소, 과일, 곡식. 그죠? 이런 것으로 우리 몸을 만들지 않으면요. 우리 몸에는 질병이라는 게 언제든지 다가온단 말이에요. 지금 밖에 있는 음식들이 전부 다 돈을 벌기 위해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돈하고 우리 건강하고 바꿔버려. 너무 우리가 싸구려 음식들만 먹다 보면 돈하고 건강하고 바꾸어버리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된다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제가 또 한 예를 들어볼게요. 그 두꺼운 옷 입는 사람, 얇은 옷 입는 사람에 따라서 몸의 건강이 여러분도 이제 이해가 되죠. 딱 보이잖아요. 그죠? 왜 건강한 사람은 얇은 옷을 입을 수 있다고요? 자기가 건강하니까 자기 몸에서 얼마든지 조절이 돼요. 여러분 우리 장례식이나 초상이 언제쯤 제일 많이 나요? 왜 그래요? 그게 계절이 바뀔 때 그죠? 이게 몸이 약한 사람들은 계절이 바뀌는 걸 자기 몸에서 적응을 못해요. 다시 한번요. 제가 다시 한번 다른 걸로 설명을 할게요. 요거는 그냥 이제 한번 머릿속에 넣어놓고 여러분 어린 아이들을 그죠? 밖에 일치 안 내보내고 방 안에서만 다 키우면 감기가 들어요, 안 들어요? 더 들 수도 있는데 부모님들 생각은 밖에 한번 나갔다 오면 감기가 드니까 밖에를 아예 안 나가고 집에다 딱 키우면 감기가 안 들겠다 그렇게 했는데 이 아이는 콩나물처럼 크는 거 감기는 안 들어도 그죠? 그런데 애초부터요 감기가 들든지 말든지 그죠? 막 계속 밖에 이렇게 나다니면 감기가 들어도 자동적으로 낫기는 하는데 그 감기 때문에 막 방 안에 들어놓은 아이보다는 훨씬 몸이 어때요? 더 건강하게 자라요. 그죠? 맞죠? 자, 그렇게 우리 몸도 그죠? 이 밖의 공기하고 노출을 강하게 시켜가지고 적응을 시켜 몸을 튼튼하게 만들면요. 그 얼음 속에 들어갔다가 나와도 그죠? 감기 안 들어요. 맞아요? 그런 몸으로 바꾸고 가야 그게 건강한 거지. 현대의 의학처럼 일체 밖에 찰 때는 나가지 마라. 이렇게 키우는 게 그게 건강하냐 하면 그게 콩나물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몸도 그죠? 그러면 제가 옷을 이제 두껍게 입지 말라 하는 건 어떤 몸으로 키우라고요? 그죠? 차든지 뭐 덥든지 뭐 다 적응할 수 있도록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몸을 단련을 하는 게 그게 풍욕, 냉온욕입니다. 그러면 한겨울에도 지금이 제일 좋아요. 지금부터 풍욕을 시작하는데 새벽에도 갔다 와서 아니면 가기 전에 요 문을 딱 열어놓고요. 옷을 딱 벗고요. 그 다음에 1분 땡 하면 옷을 벗고 입고 운동을 하고 이렇게 30분을 딱 하거든요. 그 30분을 하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약간 몸살 기운을 하거나 감기 기운이 살짝 있다가 몸은 점점 강해지면서 이제 추위를 싹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소화가 잘 되기 시작하고 얼굴 빛이요 싹싹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한 달, 2달, 석 달쯤 가면요 이제 냉온욕도 하는 거예요. 찬물에 1분 샤워하고 뜨거운 물에 1분 샤워하고 이것도 가능하면요 옛날 같으면 막 그냥 몸살을 할 정도인데 그게 계속해 들어가면요 몸이 엄청나게 강해져 가지고 이제는 그 냉온욕을 한다고 해서 감기가 들거나 이렇게 절대로 안 하는 몸으로 몸이 탁 바뀌어지는 거죠. 그건 놀라운 겁니다. 이렇게 몸을 천천히 바꾸고 가는데 몸이 건강해진과 동시에 다른 질병에 대한 이런 그 위험이 그죠.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 풍욕 속에는 우리 몸 속에 뭘 집어넣는다고요? 저 히터 끄세요. 뭘 집어넣는다고요? 산소. 그 다음에 몸이 강해지는 걸, 그죠? 그래서 제가, 이 우리 몸 속을, 그죠?
그냥 우리 오늘 요 건물 안에 예배당이라 생각해 봅시다. 우리 몸을. 그러면 이 예배당 안에 곰팡이가 안 필려면 첫째 뭐가 돼야 돼요? 그죠? 창문을 자꾸 열어야 돼. 그죠? 자꾸 열어야 돼요. 그럼 우리 몸에 안에 곰팡이가 안 필리면 어떻게 돼요? 호흡을 많이 하든지, 그죠? 아니면 우리 피부를 자꾸 노출시켜가지고, 두껍게 입지 말고, 또 아니면 우리가 등산을 다니거나 하면서 폐활량을 늘리고, 그죠? 좋은 산소가 있는 곳에 찾아가서 자꾸 우리 몸을 노출시키는 겁니다. 맞죠? 요 방법이 자연건강법. 여러분, 암은요, 특히 폐암은 곰팡이균에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하 같은데, 그죠? 아무리 어려워도 지하에 살면 안 돼요. 지하에 살면은 폐에, 그죠? 직접적으로 폐에 이 곰팡이균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우리가 백선이라는 거 있죠? 그 희게 피부가 바뀌어져 버리는, 그죠? 하얗게. 백반점처럼, 그죠? 그렇게 바뀌어 버리는 것들이 그 지하에서 계속 살면은 그런 세균이 딱 몸에 들어와서, 그죠? 우리가 방어가 안 돼요. 그래서 최대한, 그죠? 우리 몸을 자연에 노출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좋은 산소, 좋은 공기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런 준비를 계속 해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하나 또 물어볼게요. 만약에 여기 계시는 분이 저하고, 그죠? 언제 산을 한번 바람이 막 싱싱 부는 날, 그죠? 산을 한번 등산을 한번 갔다 왔어. 그러면 우리 집사님 갔다 오면요, 그 뒷날 머리가 띵 하고 아파. 산에 산바람 씌우고 산에 갔다 온 날 뒤에는 집사님은 반드시 머리가 띵 하고 아파. 왜 아플까요? 그 적응을 못 할 수도 있고, 또요.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그죠? 이 혈액이 잘 순환이 되지 않는 사람은, 그죠? 혈액이 부족하거나 순환이 잘 안 되거나 저혈압이 살짝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 찬 공기, 더운 공기, 여기, 그죠? 할 때 몸이, 혈액이 돌아가지고, 그게 빨리 돌아줘야 되거든요? 움직일 때. 근데 그게 빨리 움직이지 않으면, 이 머리가, 그죠? 머리 안에 혈액이 안 도니까, 피가 순환이 안 되니까, 그날은 모르다가 그 뒷날 되면요, 이게 막, 원래 피가 빨리 돌아줘야 되는데 안 돌다가 여기가 부딪혀가지고 빨리 못 도니까 머리가. 추위 왔을 때 그냥 밖에 등산 안 하는데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위험한 거라, 그게요. 이제 그게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죠. 이게 왜 이게 기온 차이가 많은 겨울에서 봄으로, 가을에서 겨울로 들어갈 때 사람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돌아가는 이유가, 그죠? 그 찬 기온 차이를 빨리빨리 적응을 못 하는 거예요. 특히 저혈압이 있거나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그죠? 그래서 이걸 빨리 개선을 해야만이 우리가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제가 얼굴을 탁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저분은, 이렇게 기온 차이가 생기면 저런 분들은 그 뒷날은 며칠 동안 머리가 아파가지고, 헤매겠다. 이런 게 보인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이 코로만 숨을 쉬는 게 아니라 피부로도 쉰다. 그리고 피부를 보면 그 사람 건강이요. 어지간하면 다 보여요. 피부를 보면. 피부는 내장을 드러내고 있는 곳이니까. 여러분,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딱 얼굴을 보고도, 그죠? 저분이 간이 안 좋다, 장이 안 좋다, 뭐 이런 게 바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옷을 두껍게 입으면 우리 내장도 그렇고 다른 장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장기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죠? 뭐 연세 드신 분들은 그나마 된장국에 시래기국에 이런 것 좀 좋아하는 분이 있지만, 지금 한 40대 30대 후반이나 40대 아이들이 아이들을 하면 안 되고 30대나 40대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인 것 같아요? 치킨, 또 피자, 또 돼지고기, 불고기, 그죠? 또 빵, 또요 햄버거, 술. 그러니까 이게는 막 건강에는요 치명타죠. 치명타, 그죠? 치명타요, 사실은요. 그리고 있으면 보나마나 저 사람들은요 전부 다 심장혈관, 뇌혈관, 당뇨, 고혈압, 전부 다 그 길로 다 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제가 목사가 아니면 안 안타까워. 뭐 죽든지 말든지 제가 알아서 하는 거지, 그죠?
근데 이게 또 우리 믿는 사람들 전부 다 또 그것도 다 따라가고 있으니 심지어 여러분 그 우리 목회자들도 그죠? 강당에서 쓰러져 버려요. 그 작은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도 하고 그 의식 자체를 못하니까 그냥 남들이 다 먹으니까 뭐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고 먹으면 다 좋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그죠? 그게 원래 제일 좋은 대접은 뭐이겠어요? 제가 말하는 제일 좋은 대접은 그러니까 채식이 가장 좋은 거예요. 채식이. 오늘 다 강의를 못해도 제가 큰 아웃라인을 그죠? 여러분 머릿속에다 한번 그려볼게요. 자, 물 그죠? 아니 그 좋은 공기. 그러면 이 강의가 딱 끝나면요. 자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야, 되도록이면 공기가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가야 되겠다. 근데 옛날에는 우리 무슨 생각을 했어요? 아, 돈이 되는 큰 아파트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건강 강의를 다 듣고 나면요. 산이 붙어 있는 쪽에 아파트로 이사를 가야 되겠다. 여기 이제 우리 의식 전환이죠. 왜? 매일 마시는 공기가요. 공짜기는 한데 너무 한복판에서 마시는 공기는 여러분 차가 막 다니고 하면요. 여러분 제가 하나만 딱 예를 들고 지나가 볼게요. 그 우리 주변에 그죠? 요 도시 근방이나 길가에서 심어 놓은 채소나 그죠? 다른 이런 식물을 탁 갖고 와서 표본 검사를 해가지고 저걸 식약 측에서 딱 검사를 하면 저기 채소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중금속이 바로 나와요. 길가에 심어 놓은. 그리고 국도 있잖아요. 국도 그죠? 차가 뭐 1분에 2분, 5분에 10분에 한 대씩 다니는 국도 사이에 떨어져 있는 민들레 있잖아요. 그 민들레 회사에서 민들레를 저 전라도 가가지고 전라도 국도가에 심어놓은 민들레를 캐가지고 저거를 그 식품 검사를 했는데 저기서 중금속이 다 나와본 거예요. 그러면 이 시내 안에 여러분 요 옥상에 심어갖고 채소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전부 다 중금속이에요. 그럼 여러분 매일 사실은 우리가 중금속을 마시고 먹고 있거든. 저도 목회 안 하면 저도 산골짜기로 들어가고 싶은데 그런 것처럼 이 우리가 먹고 있는 이 환경이 그죠? 되도록이면 최대한 자연에 가까운 쪽에 좀 높은 쪽에 아파트가 더 원래는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죠? 한번 생각해 볼 일이지. 우리 강의를 딱 듣고 나면 가치가 어느 군데 있다는 게 보이잖아. 그죠? 자, 그리고 물 그죠? 우리 봐봐요. 공기. 하루 종일 호흡을 하잖아. 그래서 제가 교회에 들어오면 어쨌든 제가 문을 그죠? 하루에 2번씩은 항상 열었다 닫았다. 여러분 차 안에서도요. 서울까지 가면 차문을 몇 번 열어야 돼요? 한 10번은 내렸다 올렸다 해야 돼요. 여러분 배기가스가요 차 안에까지 들어옵니다. 우리가 타고 가면 계속 열었다 닫았다 해야 돼요. 그만큼 신경을 써야 된다고 우리 삶이요. 그리고 제가 우리 집 안에 곰팡이가 피듯이 몸 안에가 곰팡이가 피는 게 그게 암이에요 사실은요. 그게 암이에요. 그래서 피부가 좋았느냐 말았느냐는 그 사람의 얼굴에 나타나는데 그 사람 속에 산소가 많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음식을 깨끗하게 먹느냐 안 먹느냐에 따라서 피가 그죠 엄청나게 달라져요. 제가 장담을 하겠는데 여기 계시는 분 다 해도 그죠 저 피를 여기 딱 따가지고 유리에 얹고 여러분 피 다 따가지고 유리에 딱 얹어갖고 밑에 불을 딱 비춰보면요 색깔이 다 천차만별입니다. 이게 제 피가 제일 깨끗하다고 내가 장담을 해 보나마나 왜 그렇겠어요? 거의 채소, 고기, 과일 이것만 물. 그 물도 제가 하루에 저기 보통 4컵, 5컵을요. 항상 제가 먹고 있거든요. 저 우리 물은 정수기 물도 아니고 저 약수터에 떠다가 제가 직접 떠다 놓고 먹기 때문에 물을 많이 먹는 피와 그죠? 물을 적게 먹는 피와 기름을 많이 먹는 피와 기름을 안 먹는 피와 그리고 그 시중에 팔고 있는 저 싸구려 음식 중에 저런 걸 먹는 피와 안 먹는 피가 그죠? 천차만별로 틀려요. 그만큼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물을 깨끗하게 먹느냐 마느냐. 정수기 물 깨끗한 거 아닙니다. 정수기 물을 그죠? 계속 받아가지고 붕어 키우면 붕어 얼마 안 있으면 죽어버립니다. 그 사로 줘도 죽어요. 최대한 미네랄이 풍부한 자연 속에 들어있는 저런 물을 우리가 섭취해야 우리 몸도 건강해요. 여러분 정수기 회사에서 좋다고 하는 거지 우리는 좋은 게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정수기도요. 자연에서 나는 물보다 좋은 정수기는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 이 이병철 사장인가 누군가 자기 집에 갔더니 에어컨이 없더랍니다. 왜?
안 좋대, 그게 자기가 몸에 안 좋다고. 자기 집에 가니까 여름에 에어컨 안 되고 선풍기 틀어놓고 앉았더라. 여러분, 알아. 그렇게 자기들은 안 좋다는 거 안다니까 자기 만들어 놓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물 엄청 중요한 거,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몸은요, 염분이, 그죠? 염분이 우리 혈액을, 그죠? 혈액을 청소하기도 하고, 이게, 우리 몸의 호르몬을 조절하기도 하고요. 피를 이동시키기도 해요. 봐봐요.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이거는 조금 이 지식적인 이야기인데, 여러분, 저 나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나무가 높이가 긴 거는요, 다 외국에 가면 100m 이상 되는 것도 있습니다. 키 높이가, 나무 높이가. 근데 우리는 보통 한 30m, 20m, 잣나무 같은 경우 한 30m 봅시다. 30m, 35m 정도. 여러분, 35m면요, 아파트로 하면 2, 3층. 2, 3층 되는 높은 나무 끝에까지, 그죠? 나무가 지가 물을 끌어올리는데, 나무에 그 물관이나 체관이나 있기도 하지만, 그 나무와 나무가, 그죠? 그 껍질 속에 세포가, 그죠? 벽돌처럼 다다다 붙어 있는데, 거기 물이 타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혈관이 있죠, 그죠? 혈관에 피도 물도 같이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 손가락 끝에는요, 혈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혈관이 없어. 그게 혈관이 없는 혈관을 무슨 혈관이냐 하면 모세 혈관이라 그럽니다. 이게 혈관이 없어요, 여기 따면요. 그냥 물이 찍 나오지, 스펀지처럼 나오지, 이게 혈관이 없어요. 손가락 끝이나 발가락 끝이나 귀나 이런 데는 없다고. 코 이런 데 없어요. 이게 혈관이 터지면 피가 나서 못 살잖아, 그죠? 그렇게 굵은 데는 있는데 그 손가락 끝이나 발가락 끝에는 없어요. 그렇게 당뇨병이 걸리는 사람은 손가락 끝이나 발가락 끝에 당분이 와서 차버리면 그 혈관에 피가 안 통해서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손가락 끝이나 발가락 끝이. 그 모세 혈관이 막혔다 그렇게 말하는데, 단 걸 자꾸 먹으면 손가락 끝이나 발가락 끝이요 다 막혀 들어가고 결국은 괴사가 일어나요. 고기 많이 먹고 단 걸 먹으면. 그래서 그 나무는요 전부 다 모세 혈관을 통해서 30m까지 차고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물이 그렇게 차고 올라가느냐? 제가 원래 경상대학교 임학과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저는 그때는 몰랐어. 그게 왜 그런지. 물이 어쨌든 잘 올라가는데, 야, 그래 이상. 그 속도가요, 우리 모다 속도보다 더 빨리 물이 뿌리에서부터 저 위에까지 올라간다거든요. 그래 어떻게 올라가느냐 하니까, 바람이 싹싹싹싹 불면요, 잎이 흔들 하면서 그 위에서 흔들릴 때, 그죠? 이게 쫙 타고 그 세포와 세포 막 사이를, 그죠? 그게 농도 차이예요, 농도. 삼투압 작용의 농도 차이로 그걸 차고 열고 올라가는데, 그 속도가 그 한일 자동 모다보다 더 빨리 올라간다. 저 위에까지. 그리고 그리 빨리 안 올라가 버리면요, 나무가 잎이 다 시들어 다 죽어버린대요. 그래, 워낙 높은 데 있는 거는요, 하나님이 안개를 가지고 확 그 잎을 적셔가지고 산대요. 워낙 높은 데까지 또 하나님 신기하게. 근데 그게 우리 몸 속에 그대로 들어있거든요. 그래, 여러분, 우리는 심장의 힘으로 가지고 저 손끝이나 발끝까지 다 밀어 올리느냐 하면은, 혈관이 있는 데는 심장의 힘으로 가고, 그죠? 혈관이 없는 데는 심장이 안 가고, 저기는 어떻게 해야 피가 가느냐 하면은, 여러분, 흔들어야 피가 가는 거야. 흔들어야. 그래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오래 살거나 건강한 이유는 그냥 고기 먹고 운동해봐야 헛방입니다. 여러분, 저 무악산 등산하고요, 내려올 때, 그죠? 저 통닭집에 가서 통닭 먹고, 그가 돼지고기 삼겹살 구워 먹어버리면요, 그 운동 하나만 해야. 그 바보가 죽고 하는 거죠, 그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안 하고 안 먹는 게 훨씬 좋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거 설명하다 엉뚱한 데로 가는데, 이 혈관이 있는 데는 심장의 힘으로, 그죠? 동맥에 피가 들어왔다가 다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정맥의 피로 다시 돌아와서 몸이 또 깨끗해지고 하는 건데, 그 혈관이 없는 곳에는 어떻게 피가 가느냐 하니까, 이렇게 흔들면 나무가 흔들리듯이 흔들면 이 피가 그어서 순환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관 운동이라는 거, 제가 이렇게 벌레가 탁 뒤집어져 가지고 살려달라고 막 벌레가 막 뒤집어지고 하는 그런 모양의, 우리가 몸에 탁 뒤집어 놓고 우리 손발을 높이 들고 흔들면요, 그게 1분, 2분, 3분, 4분 가면요, 5분 채 넘어가면요, 심장이 두근두근 합니다. 그 운동이. 왜 그래요? 심장이 하는 일을 여기 하니까 심장이 장단이 안 맞았어요. 심장이 두근두근해요. 그 정도로 이게
운동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모관 운동을 하게 되면은 당뇨병이 특히 있는 사람들은요, 엄청나게 몸에 효과가 좋죠. 그죠? 심장이 그거가 지가 안 하고 안 막히고 안 하고. 그러니까 심장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여기 심장은 자동 박동을 하니까 가만히 있어도 하지만 이거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하면요, 심장의 운동을 도와주는. 근데 여러분 봐봐요. 몸에 예를 들어서 뭐 키가 160 같으면 그죠? 체중이 한 50kg만 52kg만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 사람이 만약에 150kg 나간다. 그러면 심장이 감당을 못 해요. 그럴 때는 그 사람 운동 안 하면 다른 만큼 죽는 거예요. 김정은이 오래 못 산다고 자꾸 예언하죠. 왜 그래요? 딱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저 사람 오래 못 살기는 못 살아. 그렇다고 뭐 한 6개월 있다 죽고 그런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 또 이 방송 듣고 날 잡으러 올라. 이 방송으로 나가거든 지금. 근데 여러분 이 운동이라는 게 그렇게 좋다는 거죠. 이 모세 혈관의 운동을 우리가 이해하면요 건강이 보여요. 자, 그러면 이 모세 혈관은 너무 가는 혈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 때문에 막히느냐 하면요, 지방, 육류를 먹으면요 이 모세 혈관이 막혀요. 그리고 단 걸 먹으면 막혀요. 단 음식. 예? 그렇게 단 음식이 아니라도요, 백미를 계속 해 먹으면요, 백미를 계속 해 먹으면 저 탄수화물이 마지막 끝에 가면요 단당류로 바뀝니다. 엿이 돼버려요. 엿. 여러분 밥을 계속 불에 넣고 저으면요 뭐가 돼버려요? 조총이 됐다가 엿이 돼버려요. 엿 잘 만들어요? 엿 자꾸 만들어 먹으면 당뇨 걸립니다. 그게 여러분 엿기름 자꾸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끝에 가면요 조총에서 엿으로 가버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단 음식을 계속 먹거나 백미를 계속 먹어갖고 우리 몸속에서 분해내가 끝에 남으면 저게 자꾸 모세혈관 손가락 끝에 발가락 끝에 차이면 그게 당뇨. 고기 많이 안 먹는다고 당뇨 걸려요. 그렇게 먹을 때는 반드시요 채소를 여러분 밥 한 그릇 하면요 채소 한 그릇, 밥 한 그릇 하면 채소 한 그릇, 그죠? 그 다음에 과일 한 그릇 이렇게 먹을 각오를 하고 밥 한 그릇 먹어야지. 밥만 꼭꼭 씹어서 한 그릇 먹고요. 그 김치 1년 된 거 10년 된 거 그런 거 먹으면 안 됩니다. 묵은 김치. 그거 좋은 줄 알았지만 천만의 말씀. 여러분 음식점에서 음식 장사하려고 자꾸 뭐 우리 집에 묵은지가 5년짜리 있다 먹으러 가자 맛있는 거. 그거요. 여러분 우리 식품 속에 그죠? 유산균이 전체 다 한 번 다 잡순 거야 그게. 유산균이 먹고 전부 다 분해 배설물을 그죠 먹으니까 소화는 잘 돼. 근데 영양은 빵점.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돼요? 잘 보세요. 여러분 살아있는 생명체 속에 그죠 엔자임이라는 이런 효소 또 아니면 그 물질에 그죠 좋은 유익한 성분이 그대로 여러분 잡아요. 산삼이 살아있는 산삼이 효과가 좋아요. 그거 자꾸 만들어 가지고 한 홍삼이 효과가 좋아요. 이게 홍삼은 다양한 사람이 먹기에는 그죠 좋은데 실제로는 그죠 우리 몸에 흡수가 되는데 그죠 뭐 이렇게 부작용보다도 좀 가볍게 먹기는 좋은데 실제로 그 효능은요 어디에 있어요? 생삼에 있는 거야. 그렇게 누구나 안 받는 게 아니고 몸이 안 좋은 사람은요 저거를 탁 먹는 순간에 그죠 몸에서 흡수를 못하고 몸이 다 적응을 못하니까 혹독한 맹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지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원래는. 그 자기 몸이 약해서 그래. 건강한 사람은요 먹고 흡수를 딱 해갖고요 힘이 쫙 쏟아나 천하장사가 돼버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자아이가요 인삼 하나 먹고요 저가 아빠를 업고 다녀.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거 한 개 먹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지금도 제가 강의 중에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제가 맨 처음에 그랬죠. 산소. 그죠? 좋은 산소, 그죠? 좋은 환경 산소. 그럼 좋은 자연의 물, 그죠? 그래,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 이제 물론 죽염도 있고 그 밑에 내려가면 이게 생채식 생과일인데 비료, 농약, 거름 이런 거 일체하지 않고 물도 그죠? 깨끗한 물로 심어서 가꾼 채소, 과일, 곡식을 그죠? 생거로 먹는 것이 가장 영양이 높고 그 다음에 그 좋은 성분들 그죠? 이런 것들이 그대로 우리 몸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위가 고장난 사람은요 생걸 먹을 수가 있어야지. 위가 안 좋은 사람은요 뭘 제일 겁내느냐 하면은 생걸 제일 겁내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이제 그 사람들은 자꾸 한의원에 가면은 뭐 몸의 체질이 4가지가 있다. 이재마가 그렇게 얘기했거든. 그래, 그게 다 세팅이 돼가지고, 아, 나는 소민이라서 이거는 뭐, 찬 거는 먹으면 안 돼. 그게 아니고, 위가 딱 좋아지기 시작하면요. 제가 하는 방법대로 딱 가면 위가 제일 먼저 좋아지거든요. 위가 딱 좋아지면 센 거부터 먹으면요. 피부가 솔솔 살아나면서 그 피부 색깔이 젊은 애로 살살 바뀌어요. 그게 나중에, 아, 이게 잘못됐다. 이해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이렇게 하나하나 바뀌어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채식의 원리가 그죠. 물론 하루아침에는 금방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화식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생걸 먹으면요. 조금은 먹으면 소화가 되는데 조금 많이 먹으면요. 설사를 가버립니다. 위가 안 좋은 사람은. 그거는 제가 이게 채식을 딱 시켜보면요. 위가 안 좋은 사람은 아이고 목사님 나 채식 먹고 혼났어요. 죽여 먹고 혼났어요. 그런 얘기 하는데 위가 나빠서 그런데 그거는 체계적으로 가면 한 2주에서 한 3주 정도, 뭐 길게는 한 달 정도 가버리면요. 그냥 센 거 마음대로 먹을 수 있도록 위가 딱 바뀌어지기 시작하면 센 걸 먹어서 소화 분해하면요. 몸은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거 먹는 사람은 뭐 다른 거는 훨씬 더 좋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몸이 서서히 바뀌어 가는데 그런 과정을 이제 체계적으로 하면 그걸 여러분이 다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쭉 내려가면 또 이제 하나가 있는데 그 과일이나 채소나 그 곡식 속에 그죠? 특히 껍질 속에 비타민 뭐 A, B, C, D부터 다 들어 있고요. 좋은 것들이 껍질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태양의 이 광합성 작용이요. 어디에서 일어나냐 하면 껍질에서 일어나요. 제가 아까 보니 피부 우리 장기 중에서 가장 여러분 강한 장기는요. 피부입니다. 피부는요. 우주하고 맞닿아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피부가 영하 40도 내려가도요. 견뎌요 안 견뎌요? 우리나라 자동차 영하 40도 가면요. 다 얼어 터져 버립니다. 근데 우리 피부는 40도, 45도 내려가도요. 그대로 견디고 호흡도 하고. 이게 우리 피부가 엄청나게 강하게 만들어지는 장기 중에서요. 여러분 이런 걸 이해하면요. 채소의 껍질이나 과일의 껍질이요.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어졌냐 하면 여러분 사과를 봐봐요. 사과를 손대지 않고 껍질 손대지 않고요. 가만히 놔두면요. 그 거름을 적게 한 사과는요. 쪼글쪼글 말라 들어갑니다. 근데 거름을 많이 하고 단 성분을 많이 주고 막 이 가축의 분뇨를 주고 이런 과일은요. 조금 있으면요. 안에가 시큼시큼 해가지고 여러분 추석에 과일 나나니까 어떤 거는 썩어 가더니 물이 돼버리는 것도 있죠. 그거 먹으면 안 됩니다. 전체 다 소똥, 돼지똥, 닭똥 이런 거 주가지고 키워가지고 그 안에 질소 투성이가 있으니까 싹 썩어버리고 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홍시를 따다 놨는데 여러분 물이 됐다. 그거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런 건데 지금은 전부 다 그렇게 키우고 있어서 크기는 하고 좋기는 한데 우리 인간이 먹으면요. 그거 많이 먹으면 도리어 당뇨가 걸려요. 그래서 과일 껍질을 한번 그 얘기 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과일 껍질을 과일이 있는데 상처를 안 내면요. 저게 엄청나게 오랫동안 딱 껍질이 돼갖고 말라 들어가서 그렇지 그 안에는 안 썩고 가만히 점점점 가는데 거기를 만약에 제가 칼을 딱 떼가지고 잘라버리고 그죠. 딱 놔두면 어디부터 썩어 들어가요? 자른 표면부터 며칠 안 가서 그죠. 거기는 막 벌써 모양이 막 이상해지고 거기에 막 문제가 생기죠. 근데 왜 그러냐? 그 밖에 코팅을 해갖고 2중, 3중으로 하고요. 영양분도 안에 있는 거 3배, 4배, 5배를 밖에다가 하나님이 발라가지고, 그죠? 안에를 안 썩어 들어갈 만큼 에너지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는 걸 과일 껍질 속에다 다 넣어놨거든요. 햄미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놨는데 껍데기가 씻기가 좀 불편하거든. 그러니까 그걸 싹싹 깎아가고 돼지를 다 주는 거야. 그 돼지가 엄청 좋아하는 거죠. 야, 아이고야, 바보야. 좋은 거는 우리 주고 껍데기는 너가 먹네. 이리 인간한테 그 돼지는 살이 찌고 튼튼한데 사람은요, 뺏싹 말라가지고. 에?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 몸이 안 건강할수록요, 성격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몸이 건강한 사람은요? 성격이 좋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짜운 거, 매운 거, 신 거, 단 거 이런 걸요. 건강한 사람은 마음대로 먹고 소화 분해하고요. 그 짭든지 싱겁든지 그런 게에 대해서 별로 그죠. 이게 없어. 근데요. 몸이 안 좋은 사람은요. 조금만 짜우면 어때요?
아이고, 막, 이 소태다, 소태. 그죠? 그리고 뭐 조금 매우면 어때요? 아, 또 왜 이리 또 맵게 했냐고, 그죠? 또 조금 뭐 하면요, 싱거우면 어때요? 막 또 와이프 불러가지고 막 또 새로 만들어라 그러고 막 짜증을 부리죠. 그래, 깔탁을 부리는 사람은 몸이 건강한 사람, 안 건강한 사람? 안 건강, 그건 바로 보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체크하는 중에 딱 보면은 짜운 거, 매운 거, 이걸 잘 먹을 수 있느냐, 아니, 그것만 봐도요. 이 사람 몸이 건강한가, 안 건강한, 제가 그것만 봐도 알아. 그러니까 금방 그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식생활을 다 이렇게 체크해버리면 건강이 바로 보인단 말이에요. 바로, 건강이.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비타민C 얘기하다가 비타민C가 어디에 제일 많다고요? 모든 과일이나 곡식에, 그지? 채소에 잎 안에 껍데기에 거기에 제일 영양가가, 여러분, 사람의 장기 중에서 가장 강한 장기는요? 피부야. 그 피부가 3분의 1 타버리면요, 뒤에 버리든지 타버리면 다른 장기 멀쩡해도요, 사람은 못 삽니다. 수명이 오래 못 살아요. 그건 죽어요. 그 길로 가면. 화상을 입으면. 그런 것처럼 우리 몸의 장기라는 게 이렇게 잘 만들어져 있고 우리 자연 세계 속에서 과일의 껍질 속에도 엄청난 영양분이 들어있는데, 저걸 누가 본 사람이요, 전라도 저 남은 어디에다가, 여러분 무슨 생식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무슨 생식환이죠 그게? 생식환이라는 어떤 이 과일의 껍질이나 이 채소의 껍질만 모아가지고 이 건강식품 생식환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엄청나게 비싸게 팔더라고요. 아, 그분이 뭘 보기는 봤다. 근데 그걸 먹으면 막 몸이 안 좋은 사람은 혹독한 반응을 일으키기도 하는데 몸은 좋아져요, 나중에 결국은. 그리고 왜냐 하니까 그거 여러분 봐봐요. 그 밤 안에 있는 보니 껍질 있죠? 그거 뭐 이 밀기울 뭐 하여튼 어디서 뭐 그 식품 가공하는데 껍질만 모아가지고 이걸 환을 만들어가지고 그 식품으로 만들어 팔더라고요. 아, 그래, 저분이 뭘 보기는 봤다. 돈은 버는 데는 도사가 됐는데, 제가 보니까 그게 또 장단점이 있어서 저는 가장 안전하고 좋은 건 어떤 거요? 우리 채소와 과일과 곡식을, 그죠? 안전하게 좋은 걸 구해서 껍질째 먹는 거. 여러분 봐봐요. 제가 한 예를 들어볼게요. 키위 여러분 껍질째 먹어요? 속만 파고 먹어요? 그렇죠, 그죠? 다 그리 생각하죠. 그런데 그리 하지 말고요. 오늘 집에 가가지고 키위 털을, 그죠? 칼로가 슬슬슬슬 끌고 그냥 찬물에 물 흘려놓고 쓱쓱쓱쓱 끌어가지고 그 위에 털이 많은 데 있죠? 고기만 싹 잘라버리고 그 다음에 똑똑똑똑 해가지고요. 그냥 먹어봐요. 예, 오늘 집에 가서 그렇게 해보라고요. 해보면 이제 처음에는요, 야, 이게 뭐 껍질이 뭐 이리 단단하나 이리 싶은데요. 한 얼마 동안 지나고 나면요, 알맹이만 먹으면요, 맹거 먹은 기분이고 껍데기를 씹으면요, 엄청 거기에 맛이 있어요. 근데 털이 한 개씩 걸리면요, 그 털이 막 우리 입에 걸려가지고 막 안 넘어갈 것 같죠, 그죠? 근데 털이 보들보들해요. 먹어보면, 실제로 먹어보면. 우리 입안에 들어가면 털이 보들보들해, 그게. 안 거칠거칠하고. 우리 애들도 이제 그렇게 다 안 먹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뭐든지, 그리고 우리가 농양, 여러분 봐봐요. 제일 좋은 과일은요, 토마토. 여러분, 토마토가 엄청나게 좋은 과일입니다. 근데 어떤 식품 영양학자가 토마토를, 그죠? 살짝 데쳐가지고 먹으면 또 좋다, 또 엉뚱한 소리를 해가지고 그 좋은 토마토를 다 데쳐가지고 또 영양가를 다 파괴해가지고 먹고 있더라. 영양식품학자가 그렇게 하고 있어.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그죠? 네, 그냥 생걸 먹는 것이 가장, 생걸 먹는 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단 제가 하는 얘기는 위장이 생걸 소화할 수 있는 데까지 죽염을 먹어서 몸이 완전히 좋아지거나, 위장이 좋아지는 데는 죽염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저는 죽염 장사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그걸 고치는 방법은 제가 좀 이따 설명할 테니까, 자, 과일 중에서 제일 좋은 건 토마토, 그죠? 토마토. 그리고 토마토도 봐봐요. 제가 이게 농업 쪽에 공부를 하고 또 임학도 전공을 하고 철학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나중에는요, 이거 목회를 하는데 그게 다 필요하더라고요. 봐봐요. 여러분, 토마토를 그냥 우리가 시중에 사다 먹으면요, 원래 그 수확할 때 토마토는요,
완숙 토마토 외에는 어떤 걸 따느냐 하면은 시퍼런 걸 땁니다. 시퍼런 걸 따가지고 갖고 와가지고 움직이는데 3일, 4일 걸리고요. 그리고 파는데 저게 시퍼런 게 슬슬 익어가는데 10일이 걸려도 그죠? 안 익어, 그게. 그게 그 시퍼런 그거는요, 영양가가 없는 거예요, 그게. 알인 맛만 실컷 나는데, 그 원래는 그거 그대로 따갖고 먹으면요, 알인 맛만 실컷 나거든? 단맛이 없고. 10일 보름이 지나야 그게 이제 뻘겋게 돼갖고 홍시처럼 그렇게 됩니다. 그래, 그런 거 사지 말고요. 완숙 토마토 해서 아예 직판을 해야 돼. 예. 그리고 이제 하우스에서 막 계속 연작을 하는 토마토 저거는요. 예. 거기는 영양가가 10분의 1도 없습니다. 그렇게 토마토 농사를 계속 한 땅에서 지으면 그 토마토는요. 껍질은 토마토인데 안에는 형태는 토마토인데 안에 영양가는요. 10분의 1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이 벼 같은 이런 쌀밥도 그죠?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첫째는요. 지금 퇴비를 잃지 않아요. 농사 짓는 사람들이 퇴비를 잃지 않아요. 비료만 주고요. 물만 갖다 대고 제초제 있는 거 갖고 키우기 때문에 땅에 힘이 지력이라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은요. 그 심각해요. 지금.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먹어도 그죠? 배가 고프고 아무리 먹어도 힘이 없는. 그러니까 제대로 옛날에 우리가 그죠? 퇴비 정산을 해가지고 땅에다 퇴비를 넣고 이렇게 해서 키운 그런 쌀이어야 되는데 지금도 토마토도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토마토를 계속 10년, 20년 하우스 지어놓고 그 자리에서 흙도 갈지도 않고 객토도 안 하고 계속 짓는 토마토는 아무 힘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산에다가 하나 그죠? 저 무악산 어디다가 틀을 파가지고 토마토 한번 심어봐요. 엄청, 여러분, 무병, 장수는 놔두고 무병인 채소가 뭐냐 하니까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병을 안 해요. 적어놔, 어디다가. 제가 이것도 연구를 해가 가르쳐 주는 게 토마토는 병을 잃지 안 합니다. 예, 토마토는 아무 병을 안 해요, 토마토는. 예, 토마토가 엄청 좋은 건데. 근데 이제 여러분, 토마토 씹어보면요. 그 요즘 애들은 안 닮은 잘 안 먹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안 좋은 것만 자꾸 먹고 성질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안 좋으면 성질도 더러워지죠. 그죠? 거기다가 또 통닭, 피자, 계란, 우유, 통닭 이런 거 먹으면 성질이 더 더러워져 버립니다. 제철에 나오는 거 아니라도 토마토 좋아하죠. 예, 토마토는 그래도 제철에 안 나와도 그죠. 막 어쨌든 좋기는 좋은데 이제 제가 원론적인 거는 예, 아주 자연 상태에서 키우거나 하우스를 해도 그죠. 좀 이렇게 논밭을 갈아가면서 1년은요 쉬고 비도 마치고 그죠. 또 뭐 퇴비도 좀 하고 이렇게 바꾸어 갖고 하는 그런 건강한 토마토를 좀 찾으셔 가지고 먹으면 가장 좋고 두 번째 과일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자 아까 제가 키위 얘기했죠. 참달의 키위. 키위가 무병하는 과일입니다. 병을 안 해, 일체예요, 그게. 약도 안 쳐, 약도 안 쳐도 돼. 저건 또 너무 많이 달래서요, 다 적과를 해야 돼. 꽃이 피면 막 따줘야 돼. 너무 안 따주면요, 탱저만 하니까, 못 먹으니까. 그래서 손이 많이 가고, 나무도 엄청나게 강해서 일체 병을 안 하는. 그래서 누가 해보려면 그런 거 한번 해보세요. 내가 팔아줄 테니까. 자, 어쨌든, 예. 예. 그리고 소개해라고 다음에. 그러면 내가 사이트에 올려줄 테니까. 자, 그렇게 여러분 좋은 게 뭐인가를 알아야 여러분 우리가 그 건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괜히 성주 참외 저런 거 사가지고 배탈 나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별로 그렇게 도움이 안 되는 거니까. 밭에서 나는 이런 것들이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제가 말하는 건요. 전부 우리 생활에 직결되어 있는 겁니다. 나중에 더 들어가면요. 제가 막 그 요리를 해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올려놓을 만큼 제가 세세하게 다 가르쳐 줍니다. 저 사이트에 가면요. 요리가 많이 있죠. 보셨어요? 안 봤죠? 저 사이트 안에 그 요리 다 제가 해서 찍어 올리는 겁니다. 제가 뭐든지 다 할 줄 알아. 시간만 있으면요. 진수선찬도 내가 만들어낼 수 있어. 뭐든지 밥부터 시작했고. 예? 예, 사과는요. 아무리 해도 약을 쳐야 돼. 근데 사과 좋기는 엄청 좋습니다. 좋은 사과인데 보통 일반 사과는요, 약을 한 20번 칠 겁니다. 20번도 더 칠걸요? 그냥 일반 사과는. 그런데 유기농의 사과는 약을 적게 치거나 아니면 그 유기농 그에서 허락된 그런 농약이 있는데, 그래서 사과를 그래도, 그죠? 이렇게 칼로 싹싹싹 끝을 잘 끌고 갖고, 혹시 요즘은 칼슘이라는 칼슘제를 치거든요? 사과 여러분 사보면, 허옇게 뭐 이렇게 꼭지에 붙어 있는 거 있죠?
예, 저거 위험하다고 제가 글을 막 올려놓은 적이 있는데 그것도 내가 올려놨더니 내한테 또 반박문 비슷하게 올려놓고 막 그래야 내하고 뚝딱뚝딱 몇 번 싸운 적이 있거든요. 유기농 하는 업체인데. 예, 그리고 왜 제가 그걸 그 지적을 했느냐 하면 제가 또 조금 그 배운 게 있었거든. 그게 옛날에는 농약이 없는 시절에는 그죠. 석회 보로도액이라고 있습니다. 석회 보로도액. 여러분 혹시 아세요? 석회, 생석회를 그죠. 물에다 타. 석회가 뭐죠? 원료가? 시멘트입니다. 시멘트. 시멘트의 원료인 생석회를 물에다 그냥 5%짜리 타요. 타가지고 그걸 그 분무기에다 대고 그죠. 사과밭에다 쑥 뿌려버려요. 예, 그러면요. 사과 잎이요. 허옇고 사과에도 다 묻어. 그리고 문제는 어디냐 하면은 사과에 꼭지 있죠, 꼭지. 꼭지 달린데 그 물이 그대로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그 사과 따보면요. 꼭지 위에 썩어 있습니다, 항상. 사과 딱 사보면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나오는 유기농 업체에다 내가 그 진정서를 넣고 막 올렸더니 아니라고 막 해맹하는 글을 써갖고 이거 몸에 좋은 거다고 그래갖고 거꾸로 내놨더라고. 나놨더라 많이 먹고 많이 죽어라 내가 나나. 여러분 그거 먹으면 안 됩니다. 그거 먹으면 여러분 그걸 갖다가 만약에 또 씻고도 물론 안 나가지만 그 사과 속에 체간 물관 속에요. 그게 다 들어가 버려 안에까지. 묻으면. 사과가 호흡하거든. 우리 인간 피부.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이 그 아까 전에 파스 붙였다 그랬죠. 운동해갖고 다쳐가지고 그죠? 파스 붙이면 신경성 우리 잠을 안 재우거나 우리가 통증을 느끼지 않는 신경성 어떤 물질이 그죠. 우리 몸속에 피부 속에 들어갈 때 그거 파스 붙여버리면 몸 안에 들어가가지고 온 몸을 타고 다니다가 나중에 갱년기 딱 지나면요 잠을 안 재우기 시작합니다. 그래 불면증이 걸려요. 이거 빼내야 돼. 풍용냉온욕으로. 빼내지 않으면 평생 그게 불면증이 걸려서 고생하니까. 그것처럼 사과도 석회 보로독이나 농약을 치면 그 묻어가지고 떨어져 버린 게 아니고 그 안속으로 그냥 그대로 들어가 버려 피부에. 묻어가지고 사과 피부에 묻어서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꼭지에 있는데 거기 차이가 있다가 그죠. 꼭지가 녹아버립니다. 꼭지 있는 부분이 싹. 여러분 사과 사봐요 지금도. 딱 사보면 꼭지인데 거기가 가운데 비어 있는 게 많습니다. 새카맣게 해가지고. 따보면 알아요. 그래서 그게 칼슘인데 그 칼슘이 뭐예요? 석회 보로독인데 석회인데 석회가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요. 신장 안에 사구체를 다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식체물에 담가도 석회는 안 없어져요. 그래서 그걸 끓을 수 있으면 끓고요. 그렇게 많이 묻은 건 아예 사오지를 말라고 처음부터 시장에 갔어요. 석회 보로도액을 쳤다면 사지 말라고 그 자체를. 그리고 잎에 묻었잖아요. 사과 잎에 묻었잖아요. 사과 잎을 타고 다 다시 들어와 버려. 그 속 안에까지. 그만큼. 예. 그래서 한마음 공동체에 거기는 유기농 중에도 있어요. 한마음 공동체에 있는 사과는 쓰지는 않았더라고. 그거는 제가요. 진정을 했는데. 자, 그런데 제가 저기 해발 한 500m 정도 되는데 그죠? 제 사과나무가 그 몇 개 있는데 약 하나도 안 치고 여름 내내 두고 가을 되면 가니까요. 사과요 주먹만한 게 한 20개 달려 있더라고. 그러니까 산이 높고 기온이 밤에 찬 지방에는 사과나무가 지금도 돼요. 그런데 사과는 굳이 그렇게 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달아놔도 돼, 그냥 그대로. 근데 먹어보면요, 단단하고 시고 입에 딱 들어가면요, 침이 확 고여버려. 그 사과를 보면요. 이제 그런 사과가 좋은 사과지, 사과를 먹는데 막 단 맛이 나고 그거 다 비료 농약이야. 아시겠죠? 여러분, 그 사과 달게 만들거나 복숭아 같은 걸 달게 만들려면요, 피라는 인산, 그죠? 인산. 그 쉽게 말하면 이제 사람 똥이나 가축의 똥에서 나오는 피라는 인산이라는 비료가 있는데 요거 요렇게 동글동글한 걸 그죠? 뭐라고 탁구공만한 그거 절반 크기 되는 걸 그죠? 그 나무 밑에다 한 개 딱 요 갖다 놓으면요. 비가 와가지고 싹싹싹싹싹 녹아가지고 요 과일 나무 밑에 들어가면요. 과일이 엄청나게 답니다. 당도 막 브릭스 10 이런 게 11 막 이런 게 나옵니다. 수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만 수박 장사 또 잡으러 올라. 하만 수박이 엄청 좋다고 자랑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당도가 지나치게 원래 수박 맛이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시골에 그냥 산 수박 심어 보면은 산 수박이 그죠? 그게 완전 익어갖고 이제 부패 직전에 가면 그 자체에서 그냥 이렇게 약간 상하면서 나오면 그 맛은 좀 달지만 그냥 싱싱할 때는요 수박 따가지고 먹으면요 그냥 물이고 시원할 정도고 지금 우리 수박처럼 저렇게 막
막 단맛이 엄청나게 나고 단물을 줄줄 흘리면요 닦아보면 막 끈적끈적하고 이런 수박이 아니에요 원래. 전부 다 지금 그렇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봐봐요. 수산물, 그죠? 농산물, 가공식품, 뭐 가축 그 이런 육류 이런 것들이요 안전한 게요 거의 없을 만큼 지금. 그래 이런 것들이 가만 우리 생활 속에 들어와 가지고 뭘 먹어도 우리가 괜찮은 줄 알고 그죠 먹는데 전부 다요 쓰레기 식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거를 걸러내지 못하면요. 여러분 요즘도 제가 그 이렇게 우리 엑스파일인가 무슨 이런 TV 같은 데 보면은 그 뭐죠? 먹거리에 그거 보면 얼마 전에 그 닭 무슨 그 아니 닭 이렇게 그 이 뼈만 싹 발라 가지고 떡갈비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파는데 뭐 1kg에 500원? 100g인가 500원인가 뭐 하여튼 그 정도 나오는데 쓰레기입니다. 전부 다 쓰레기. 여러분 햄, 소세지, 동그랑땡 뭐 무슨 땡 이런 거 전부 다요 쓰레기입니다. 그거 먹으면 안 돼요. 그 우리 애들 먹어버리면 애들이 그죠 전부 다 나중에 다 질병에 걸려가지고 쩔쩔매니까 먹기 좋은데 그런 거 먹으면 큰일 납니다. 아예 우리 집에는요 벌써 그 10년 20년 전부터 아예 이 저 슈퍼마켓에서 파는 저런 식품들은 거의 입에 못 대게. 그러니까 뭐 우리 집에는 뭐 아스피린 하나 먹을 일도 그죠 거의 없습니다. 지금 우리 중학교 3학년짜리 두 아이가 그죠 저 애들 어릴 때부터 거의 육류나 이런 거 먹이지 않아 가지고 배탈이 나거나 설사가 나거나 뭐 머리가 아프거나 이런 일은요 거의 없어요. 지금까지. 학교 급식은 나오는데 그 급식 나오는 음식 중에서요 자기들이 다 알아서 다 정리해버리고 그 통닭이나 뭐 이런 거 나오면요 김치하고 애들하고 다 바꿔 먹어버리지 지는 직접 안 먹습니다. 다 친구들 옆에 애들 따라다닙니다. 니는 어차피 그거 안 먹을 거니까 내 김치하고 바꾸자 이래가 저건 김치 안 먹거든. 그 석회 같은 그게 죽여 먹으면 그 배출 안 되는 석회는 죽염을 먹어서 빠지는 게 아니고요 계좌 찜질을 해야 빠집니다. 그래서 여기 만약에 신장에 석회가 차여가지고 신장 투석이 해야 될 정도까지 왔는데 제가 저 다른 저 앞에 교회에 있을 때 신장이 안 좋아서 아침에 퉁퉁 붓고 안 좋은 분도 죽염 먹고 계좌 찜질 했는데 신장이 지금은요 아침도 붓지도 않고 나이도 지금 많은데 그 붓지도 않고 몸도 건강해져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 처음에는 저도 뭐 신장이라는 건 다시 좋아지지 않는다 현대의학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좋아져서 지금은 전혀 그 문제가 없는 그런 분도 제가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제가 뭐 몇 천 명을 만나서 이렇게 제대로 따라한 사람들은 좋아져 있는 그런 걸 많이 봤는데 어쨌든 지금부터라도요 나이가 연세가 아무리 많아도 관계없어요. 지금 당장 시작하면 그게 한 6개월 정도만 되면은 몸에 벌써 본인이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은 그냥 기본적으로 물, 생수, 죽염, 감립차, 계좌찜질 이런 거 몇 가지만 따라가는데 한 3개월이나 6개월 지나면 자기 얼굴의 피부가 달라진다는 거.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죠. 내장의 거울이 얼굴이. 자기 몸의 거울이 얼굴이. 건강의 거울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니까 아시고 지금부터 이제 채소를 그죠. 채소를 고르는데 저는 뭐 시장에 있는 채소를요 거의 사 먹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채소는 키우고 있으니까. 지금도 키우고 있거든요. 겨울도. 그런데 이제 아무리 바빠도 제가 채소는 키워내서 먹어요. 벌써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 채소 시장에 있는 채소를 가져와서 그죠. 특히 이제 여름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농약에 범벅을 해 오니까 그게 먹을 건 없고요. 그럼 만약에 가져와서 먹는다 해도 그죠. 저거를 삶아서 데쳐서 먹으면 여러분 그 삶아서 국을 끓이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 특히 시금치는요. 이게 수산이라는 게 나와요. 수산이라는 이런 성분이 채소 속에서 싹 나오는데 거기다 만약에 멸치를 탁 집어 넣어가지고 같이 예를 들어서 된장국을 끓였다 그러면 멸치 속에 칼슘이 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수산 칼슘이 뭐냐면 석회입니다. 석회. 그게 어디 와서 차느냐 하면 우리 몸에서 제일 많이 움직이는 관절에 와서 차요. 관절. 그래서 관절염이 걸려요. 관절염. 그래서 이 손가락 끝에 이런 마디들이 툭툭툭툭 이렇게 틀어져서 붉어지는 거기에 수산 결절이 일어나거든요. 석회가 와서 쌓여서 그래요. 뼈가 자란 게 아니고 칼슘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 시금치에다가 칼슘, 멸치 그죠. 이런 걸 자주 해서 먹거나
아니면 저 국물 같은 걸 많이 좋아하거나 국수 같은 걸 많이 먹고 국물 먹는 사람들이 이 손가락 끝에 이렇게 엄지나 왼쪽 이런 데서부터 이제 처음에는 붓다가 그 다음에 여기가 마디가 자꾸 이렇게 옆으로 커져 나옵니다. 그래서 손가락 끝이 획 틀어지거든요. 그게 뼈가 커져서 그런 게 아니고 칼슘이 결절이 일어나 들어붙어서 그래요. 그거야. 그래서 그런 거의 거기만 생기는 게 아니고 나중에 여기 무릎에도 생기고 나중에 이 대퇴골에도 생기고 뭐 별군데 다 생깁니다. 그리고 어깨에도 생기고 그죠. 그게 나중에 심하면 많이 쓰는 이 관절에도요. 관절 사이 근육에도 들어가 버려요. 그게. 그리고 근육을 못 쓰고 힘도 못 쓰고 아까 제일 처음에 얘기했죠. 그런 것들을 그죠. 서서히 계좌 찜질을 해서 죽여 먹고 빼내는 겁니다. 근데 그건 좋아져요. 그게. 그리고 이제 완전히 굳어진 거는요. 뼈가 돼버렸어 진짜. 그런 건 안 되고 지금 시작하거나 이게 부었다 빠졌다 하거나 여기가 아프거나 이런 거는요. 아프다는 건 아직도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제가 누가 와가지고 목사님 여기 엄청 아파요 그러면요. 아픈 사람은 기회가 있어. 아픈 사람은 가능해. 근데 이제 아픈 게 지나고 나면요. 굳어져 버리고 나면 굳어진 채로 그냥 나중에 통증도 없어집니다. 그거는 못 고쳐 이제 그때는. 그때는 우리 몸도 이제 포기한 거죠. 포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화장실에 가면 정리가 잘 안 돼. 이 손이 굽어져서. 그런 분 많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그 일을 많이 해서 그렇다고 그래. 자기가 일을 많이 해서 그렇다고. 그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 음식을 깨끗하게 먹으면요. 100살이 돼도 이 손가락 끝이 하나 이게 안 굽어집니다. 안 굽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왜 굽어지기는. 그럼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만약에 일을 해서 굽어졌다면 20살짜리가 관절염이 걸려 있어. 그걸 어떻게 설명할래요? 20살짜리 애가 관절염이 걸려 있다고. 그럼 그 애 20살짜리가 관절을 많이 써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관절염이 걸려 있는 애들은요. 채소를 안 먹고 과일을 안 먹고 곡식을 안 먹고요. 먹는 게요. 피자, 통닭, 계란, 우유, 빵, 커피, 음료수 이런 것만 먹는 애는 20살만 돼도요. 관절염이 걸려버려요. 그게 식생활이 얼마나 중요하냐고 말이죠. 그죠? 엄청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런 부분을 딱 이해하시고 채소를 익혀서 먹지 않고 제가 아까 생채식의 원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말씀드렸죠. 그죠? 살아있는 걸 먹는 게 엄청 중요한 거죠. 그렇게 김치가 오래됐고 맛있고 뭐 묵은지가 좋고 다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전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고추장을 뭐 숙성해서 먹고 그런 건 필요 없고요. 고춧가루 담았으면 그냥 냉장고에 넣어놓고요. 열이 가지 않아야 이런 봐봐요. 비타민도 그렇고 영양분도 그렇고 모든 건요. 60도 이상 열이 가거나 100도 이상 열이 가버리면 모든 영양소가 다 파괴돼 버립니다. 여러분 씨앗을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호박씨가 하나 있다. 여러분 호박씨를 60도 물에 넣으면요. 넣었다가 담그면요. 호박이 날까요? 안 날까요? 모르겠어. 나도 안 쉬운 바지. 그러니까 이제 헷갈리는 거야. 날까 안 날까? 60도네. 그죠? 오래 있으면 안 날 수도 있겠죠. 금방 넣었다가 빼면 날 수도 있겠죠. 그래도 그 정점이 60도야. 그러니까 죽느냐 사느냐. 그렇게 여러분 이 식물을 먹을 때 그죠? 60도 이상 넘으면 생명력이 죽느냐 사느냐가 결정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 감잎차를 탈 때 60도 이상 넘지 못하게 하죠. 비타민이 거기 파괴 못되게. 그렇게 비타민은 되게 불안정한 그런 분자로 되어 있어서 60도만 넘으면요. 햇빛이 바짝 떼버리면 비타민은 파괴돼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60도가 정점이란 말입니다. 내려가면 더 좋고. 자, 그래서 최대한 그죠? 이 온도를 낮추어서 식물은 관리를 해야 돼요. 맞아요. 비타민은 그 안정적으로 가려면. 자, 그런데 60도 이상 딱 넘어서면요. 이제 아까 전에 호박씨 심으면요. 60, 70도 넘어간 물에 담가놨다가 호박씨 심으면 나야 안 나요? 죽어버렸을 거예요, 이제.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거 먹는 채소나 곡식. 그래서 양념으로 쓰는 모든 재료도 그죠? 열을 가하면 안 되니까 우리가 이제 머리를 연구한 사람들이요. 여러분 그 채소를 막 푹 끓여 먹으려니까 막 이도 힘들고 막 또 유통 과정도 힘들고 하니까 뭐로 만들대요 이제? 생식을 만들었어요. 그 생식을 만드는 원리가 뭐냐 하면은 냉동 동결 건조입니다. 그 뭐냐면 순간적으로 얼려가지고 얼은 상태에서 빡 빻아부는 거 열을 안 가게. 그러면 이제 그 파괴가 안 된다. 근데 제가 볼 때는요. 그것도 별로야. 그리고 막 그냥 삶고 데치는 하면 좀 낫긴 한데 냉동 동결 건조 방법도 가공을 하면요. 어쨌든 살아있는 이 비타민은요. 이게 흐트러져요. 그게 가장 좋은 거는요. 과일을 심었어요.
오늘 아침에 나가서 한 개 딱 따먹고 열매에 달린 채로 그죠. 내일 아침에 또 한 개 딱 따먹고 그러면 여러분 다 도시 생활 정리하고 시골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는 못할지언정 이 과일이 보관이 상당히 잘 돼요. 아까 전에 제가 그랬잖아요. 토마토도 보관이 엄청 잘 되는 과일입니다. 보통 과일은요, 한번 이틀 되면요, 다 그냥 못 쓰거든요. 우리 다른 과일들 한번 봐봐요. 딸기요, 3일, 4일. 유기농에서 나온 거는 며칠 가긴 합니다. 그냥 일반 시중에 나오는 딸기는 3일 돼버리면 그냥 물이 돼버립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관이 거의 잘 되는 종류고 병이 없는 게 토마토고, 키위 같은 거는요, 가을에 땄는데 지금도 말짱해. 냉장고만 열어놓으면요. 온도만 일반 4도씨 정도만 떨어뜨려 놓으면. 그 놀라운 겁니다. 그렇게 그런 것들이 우리 몸에는 엄청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과일의 원리도, 예,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이 그죠. 그 다음에 그 욕심을 냅니다. 그 여러분 이 강의를 딱 듣고 만약에 오늘 우리가 저녁을 딱 해 먹는다 그러면요. 제가 이제 채소, 과일 막 이리 놔두면요. 고기도 이쪽에 놔두고 하면요. 고기 하나도 안 먹고요. 채소를 막 이빨 먹고 가더라고. 그게 왜 그러냐? 의식 전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 우리 행동도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야 몸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루, 이틀, 3일, 1년 쌓이면요. 우리 몸은 점차 건강해져요. 그 신기한 게 건강해져요. 그래서 이제 제일 좋은 거는 처음부터 그죠. 물려받을 때 어머니 아버지의 식습관이 채소, 과일, 곡식을 좋아하고 육식을 안 좋아하고 생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런 집안에 딱 태어나서 아버지가 먹던 거 엄마가 먹던 걸 대대로 먹었던 사람은요. 보나마나 그 집에는요. 다 100살까지 장수하는 거예요. 근데 뭐 아버지가 고기나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뭐 돼지고기나 맨날 사다가 불고기 해먹고 막 이런 집에 태어난 아들은요. 채 50도 안 가서 김정은이처럼 그렇게 이제 뚱뚱해가지고 잘못하면 위험한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하냐고. 여러분, 암이 어느 날 갑자기 뚝딱 생겨요? 아니면 암이 오는데 막 10년, 20년 걸려요? 그죠? 암이 교통사고가 아니거든. 그러게 그 오는 시간이 그죠? 자기 생활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모르니까,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병이 걸려서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대체적으로 그죠? 믿든 안 믿든 암이 걸리면요, 판정 나면요, 성이 나가지고 막 발짝발짝 뛴다 그래요. 자기 생활은 어떻게 생각 안 해보고. 암이 걸린 사람들이 보통 그렇다더라고요. 근데 이게 건강할 때 이게 들려가지고 차근차근 실천에 들어가는 그런 것이 필요한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걸리면 막 당황해가지고 어쩔 수 없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빠졌는데, 제가 하나, 여기, 뭐 뒤에도 읽어봐야 되는데 그 중간에 하나 빠진 게 있죠. 그죠? 주겸이 저가 지금까지 그죠? 모든 사람들에게 그죠? 다 이렇게 들어갔는데 어떤 사람은요. 주겸 하나 이거 딱 하고 물 이거 하나만 먹고도 그죠? 몸이 60% 정도 몸이 돌아와 버린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주겸이 그렇게 이 자연 치유 속에서는요.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제 병원의 의사들이 그죠? 주겸도 소금이다 이래가지고 그게 탁 걸려가지고 그죠? 짠 거 먹으면 안 돼 이래가지고 요 딱 턱걸이가 걸려가지고 못 넘어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못 넘어오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넘어오는 사람만 따라가는 겁니다. 이제 이것도. 자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이 주겸이라는 것을 제가 만약에 그죠? 화학이나 물리나 이런 걸 안 배웠으면 이 주겸을 제가 이해 못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제가 이과 쪽을 나와가지고 이런 부분을 제가 충분하게 제가 배워놓고 보니까 제가 화학을 배웠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넘어갈 수 있었어요. 저도 만약에 그 공부를 안 하고 그죠? 누가 이 주겸을 그랬다면 저도 이걸 못 넘어가서 쫄쫄 맸을지도 몰라요. 자, 그런데 여기 여러분 화학에 가면은요. 산화하는이라는 게 있습니다. 산화하는 법이 있어요. 그걸 이해를 하면요. 이거를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하루아침에 뚝딱 생긴 게 아니고 우리 몸은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중성이라 그랬죠. 우리 몸은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는 중성입니다. 근데 우리가 노동을 하거나 일을 하거나 물을 하면요. 우리 몸이 피로물질이 쌓여서 서서히 산성으로 바뀌고 나이가 들면요. 점점 그냥 산성으로 가요. 이제 나이가 점점 들면. 자, 그런데 우리가 일반 철이나 일반 이런 우리 금속도 처음에 우리가 용광로에 넣어서 만들어냈을 때는요, 대단히 그 강도도 강하고 인장력이나 뭐 이런 것들이 되게 강한데, 시간이 지나면요, 서서히 끝에서부터 부식되거나
인장 강도나 뭐 이런 거 점점 떨어져죠. 이렇게 이제 산화가 되어 간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그 일반 이런 공식으로 보면 그 물리적으로 볼 때. 자, 그런데 이걸 그죠. 다시 열을 가하거나 다른 화학적인 방법을 쓰면 이 쇠가 그죠. 열이나 다른 것을 가하면 또 다시 단단해져요. 이 환원 과정으로 돌아간다고. 자, 그런 원리를 가지고 이 죽임을 설명하면 대단히 쉽게 설명이 돼요. 여자분들은 잘 몰라요. 이제 그런데. 남자들은 이제 화학을 공부한 사람 이해하는데. 자, 그래서 우리 몸도 산화하는 방법으로 딱 하면, 자, 우리가 이제 안 좋은 걸 먹으면요. 우리 몸이, 예를 들어서 제가 봅시다. 이제 약품이 들어있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젖소 고기 중에 그죠. 젖소를 키우면서 젖소가 유방암에 걸리니까 만약에 항생제를 투여했어. 그리고 일반 소도 그죠. 일반 돼지도 닭도 만약에 병이 걸리면요. 약을 놓거나 주사를 놔가지고 이 소도 치료를 해야 되거든요. 500만 원, 1000만 원 하니까. 그리고 약을 딱 놨으면 소 몸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약품이 들어가, 수원 같은 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항생제가 들어가요. 잘못하면. 그런데 이제 저 소를 잡았단 말이에요. 잡아가지고 만약에 이제 도축을 해서 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소에는 항생제가 들어있는데 항생제가 들어있었으면 아무도 안 사가니까. 그러니까 안 넣은 것만 그죠. 무항생제 고기입니다. 지금은 이제 슈퍼에 가면요. 소고기나 닭고기나 이런 거 보면 무항생제 써놨죠. 그러면 안 써놓은 거는? 항생제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그 정도 상태에 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가축은 집단 사육을 하니까 질병이 오니까 지금은 당연히 그렇게 지금 약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 그런 약들이 우리가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식탁을 통해서 우리 몸속에 싹 들어오면요. 이런 것들은 우리 몸에 축적이 돼가지고 여러분 주사 속에는 수원이 들어있거든요. 주사액 속에는 수원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이 아이들 맞는 이런 주사들 있죠. 예방주사? 수원이 들어있어요. 그래, 여기 뭐 녹아버려요. 불주사 맞고 나면 녹아버리죠, 여기. 구멍이 생기들 아닙니까, 이게, 그죠? 수원이 들어있어서 그렇거든요. 이렇게 막 미량이지만 어쨌든 몸속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그죠? 우리 몸을 산화시키는 거예요. 이제 하나씩 세포를 죽이가는 거죠. 쉽게 말하면. 넓게 만들어가거나 질병을 끌고 오는 원인 물질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죠? 자, 이게 이 소금이 처음에는 소금을 탁 가져오면요. 소금을 가져오면 저 소금이 중성이거든요. 그렇게 저거를 자꾸 구웠다가 또 다시 구웠다가 하는 과정에 그죠. 이 죽염을 보면은 죽염의 pH 얼마나 돼 있죠? 10에서 11 정도까지 올라가 버립니다. 알칼리성으로 바뀌어 버려요. 산도가. 자, 그러면서 그 죽염을 먹어보면 어떤 사람은요. 몸에서 가려움증이 살살 돌아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죽염을 부지런히 먹으면요. 제가 부지런히 먹으라는 거는 그 10g짜리를 하루에 한 병 정도씩 먹어갈 때 10g짜리 하루에 2병씩 먹어도 괜찮아요. 겁내지 말고. 제가 다 먹어본 거니까. 그러니까 10g씩 먹어가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먹어 있는 이런 산성 노폐물이나 이런 중금속이 몸에 쌓여 있으면요. 그 자리에서 가려움증이 일어나서 심지어는 거기서 막 어떤 데는 막 고름이 흘러나오기도 합니다. 빠져나와요. 제가 많이 봤어. 그런 경우를. 그리고 만약에 어디에 막 교통사고 나고 딱 해갖고 요거 한방 수술하고 막 여기 막 깨져가지고 다시 막 치료하고 난 뒤에 여기는요. 안에도 그죠. 이 안에도 지금도 치료한 독이 남아있는데 이게 10년 지난 건데 여기 터져가지고 고름이 줄줄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쌓여 있다가. 그러니까 그걸 우리 몸속에 어디에 들어있든지 이 죽임이 슬슬 빼내요. 놀라운 건. 자, 그런 과정이 지나고 나면은 자기 몸속에 어디에 있든지요. 그냥 슬슬 빠져나오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몸이 살살 가벼워져요. 그리고 물론 몸살은 약간씩 합니다. 자, 이제 그런 예가 그죠. 많이 있었어요. 제가 그런 예가 저쪽 교회에 있을 때 많이 있었고 지금도 찾아오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가 그저께 한 20일 전에 독일에서 그죠. 국제전화로 오신 분이 있었거든요. 집사님 그때 들으셨죠? 제 전화 받을 때? 그분이 내가 지금 택배로 그죠. 국제 택배로 필요한 걸 물품을 보내줬거든요. 독일로. 그리고 그분이 가서 지금 실천해가지고 가기 전에 그죠. 벌써 풍욕, 냉온욕 이런 걸 했고 그죠. 도착하고 한 4일째인가 5일째인가 했는데 그분이 무슨 질병이냐면요. 신경섬유 통인가? 이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불면증하고 뭐 몇 가지 있어. 나이가 56인가 됐는데 자기 남동생이 서울에 있는데 남동생을 통해서 이제 연결을 해서 제가 저리 건너가는데 며칠 전에 전화 왔 이틀인가 3일 전에요. 근데 지금 약을 다 끊어버리고 몸은요. 안 아프대요 지금요.
섬유 근육통이 매일 저녁에 아팠는데 약 다 끊어버리고 불면증 약도 끊어버리고 몸이 좋아졌다고. 근데 지금 좋아진 거는 조금이고 좀 있으면 더 많이 좋아질 겁니다. 내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믿음을 갖고 따라 실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국제적입니다. 지금은. 자, 어쨌든 그러니까 여러분 용기만 있으면요 얼마든지 따라가요. 제가 하는 얘기는 단 하나도 그죠.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아스피린, 뭐 소화제, 뭐 이런 거 전부 다요 우리 건강에는 직격탄입니다. 산화물이고 약품이거든요. 저걸 먹으면요 뇌 혈관 이런 건요 다 망가져 버려. 여러분 우리 소화제나 뭐 이 아스피린 이런 거 계속 먹으면 혈압약도 좋은 모든 약은 다 산성입니다. 모든 약은 다 산성이요. 한마디로 딱 정의하면. 그러면 한성 물질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우리 몸을 자꾸 파괴하거든요. 특히나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스피린이라든지 뭐 이런 신경제 약은요 우리 뇌를 그죠 뇌 세포를 다 망가뜨려요. 그래 약을 많이 먹고는 절대로 건강할 수 없습니다. 약을 많이 먹으면 우리 신경 전부를 다 죽이는 거니까. 그래서 약을 많이 먹으면 절대 그래서 약은 산성인데 약을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약 먹고 죽염 먹으면요 몸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 버립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알칼리성인 죽염이 그죠 산성인 약을 밀어내니까 부딪혀 가지고 자기끼리 안에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을 먹고 죽염 먹으면 싸움이 일어난다니까. 이제 쌓여 있는 거 죽염 밀어내는 건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약을 끊고 그분도 그래서 이게 이제 중화가 일어나지만 효과가 덜 하거나 그죠. 죽이면 그걸 밀어내려고 하고 약은 저걸 밀어내려고 하고 싸움이 부터 일어나는 거죠. 어쨌든. 자, 그런데 이제 약을 끊고 죽임을 먹으면 효과가 훨씬 빨리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약을 먹지 않고 건강해야 되겠다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만이 실천을 할 수 있는. 그분은 여자분인데 제가 목사라고 그랬더니 더 신뢰하고 따라해서 지금 한 열흘 만에 한 번씩 전화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전화 오면 또 제가 길을 또 안내하고 또 안내하고 그리고 여기서도 독일에 있는 사람하고도 제가 여기 그 에스코스를 해줄 수 있을 만큼 되니까 시대가 너무 좋아졌다는 겁니다. 그런 분이 잘 되면 또 성교비도 보내겠죠. 몸이 좋아지면. 이렇게 해서 죽염에 대한 이해를 그죠. 뭐 죽염은 내가 몸으로 직접 경험해 보면 더 좋고요. 제가 안내를 계속 해줄 겁니다. 만약에 죽염을 먹기 시작하면. 그래서 단시간 내에 빨리 많이 먹어서 빼는 게 중요해요. 보세요. 한 병을요. 한 6개월 먹는 거하고 한 병을 한 달 먹는 거하고 이 차이가 하늘 땅 차이예요. 왜냐면 조금씩 먹으면 우리 몸에 차이 있는 게요. 이 밀리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자, 제가 예를 하수도 청소를 하는데 그죠? 하수도 청소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퐁퐁을 한 방울 떨어뜨려 가지고 청소하면 밀려 나가야 한 거예요. 기름때가 많이 있다면. 잘 안 나가죠. 그죠? 그걸 막 한 방울씩 막 1년 해봐야 청소가 안 되겠죠? 그리고 어차피 한 통 다 부어가지고 그냥 다 대청소를 해버린 거예요. 그냥. 그런 것처럼 한꺼번에 막 좀, 한꺼번에라는 건 제가 하루에 한 병씩, 더 하면 하루에 2병씩 이렇게 밀고 나가면 한 일주일 이내로 10일 이내로 그죠. 몸에 혹독한 반응이 일어나면서 그 한 보름이나 이렇게 지났는데요. 얼굴이 확 달라져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제가 할 때. 그렇다고 어디 무리에 가느냐? 아니고 신장이나 간장이나 간이나 이런 것들이요. 더 좋아져 버립니다. 신기한 건. 놀라운 거예요. 음식에도 네, 음식에도 엿버리고 먹고. 음식에도 염분이 있는데 뼈두경까지 먹으면 너무 소름. 관계 없어요. 이 죽염은요. 3번 구운 소금이나 죽염은요. 염분하고는 관계 없고 염분도요. 우리 몸에서 일정 량 딱 들어오고 나면은 우리 몸에서 스톱하고요. 자동 조절을 하기 때문에 그게 우리 몸에 들어와 쌓여갖고 막 어디 문제가 일으키면 절대로 그렇게 안 돼요. 염분 자체를 우리 몸이 알아서 조절합니다. 염분의 농도를. 그러면 우리가 짠 걸 먹었다고 해가지고 막 내 고기 요 살을 떼가지고 막 검사하면 엄청 작고 그렇지 않아요. 다 해가지고 불필요한 거는 소변으로 다 빼버리고 우리 몸이 알아서 다 조절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염분이 뭘 조절한다고요? 호르몬 조절을 한다니까요. 호르몬 조절. 그래서 우리 성도님 같은 경우 제대로 먹어버리면 딱 얼굴에 열이 딱 떨어지면서 이 몸이 정상으로 딱 들어올 겁니다. 제대로 하면요. 그런 과정이 딱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사람들을 경험해보고 깜짝 놀란 건 제가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절반 이상이요. 이 죽염을 조절하고, 죽염으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다 못하니까 그냥 죽염만 갖고도 몸이 좋아지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는데 자, 이런 부분들은 또 차후에 가면서 그죠. 또 다른 강의를 이어가면서
또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 테니까 오늘 뭐 1시간 벌써 한 35분이 지나 버렸어요. 시작하면요. 1시간 눈 깜짝할 사이에 다 가버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나중에 갈 때는요. 어떤 채소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그죠? 가갖고 시장에 가서 어떤 걸 사야 되는지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가르쳐 줄게요. 여러분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부추를 사러 갔어 시장에요. 시커멓고 크고 좋은 거예요. 노릇탱탱하고 가는 게 좋은 거예요. 옛날에는 크고 양 많고 그죠? 시커멓고 그거 전부 다 비료입니다. 보세요. 아니에요. 아니고 네. 저 부추를 생산하는 밭에 가면, 그죠? 그 골골 사이에, 그죠? 전부 다 소똥, 돼지똥이요. 이만큼씩 두께 깔려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서 한번 봐야 돼. 제가 한번 찍어 올까, 사진을요? 부추를 생산하는 그 하우스 안에 가면, 그죠? 소똥, 돼지똥, 닭똥을, 그죠? 이만큼 높이로, 그죠? 쫙 깔아놨습니다. 예? 예, 깔아놨어요. 그러니까 딱 자르고 그죠? 보름에서 20일만 되면요. 다시 그만큼 자라. 그때다 물만 주면요. 뜨끈뜨끈하니까 막 쑥쑥 올라오는 거예요. 거기는 전부 다 그죠? 질산태 질소는요. 암모니아입니다. 질산태 질소는 암모니아예요. 예. 그게 전부 다 우리 몸속에 다 들어와서 그죠? 당뇨, 고혈압 이런 걸 다 일으키니까 그런 건 일체 사지 말고요. 그렇다고 뭐 또 시골에 할머니가 가져온 거 그것도 안전하냐? 시골에 할머니도 안전하지 않아요, 지금. 갖고 와도. 그러니까 부추를 그냥 자연 상태에 키우면요. 1년에 몇 번 수확을 못 해요, 사실은요. 여러분 한번 키워봐요. 1년에 몇 번 수확을 못 해요, 사실은. 근데 10번 이상 수확을 하거든요, 1년에. 10번도 더 수확하지 뭐, 하우스로 키우면. 그렇게 여러분이 안전한 게 뭐인가를 그죠? 자꾸 공부를 해야 되지. 우리 이대로 가버리면요. 다음 아이들 있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가면 정자가 없어져 버려요. 제가 심각한 얘기 하나 해줄게요. 대학생, 여자 대학생이 그죠? 40명 중에 50명 중에요. 생리를 28일에 한 번 하는 애는 1명 아니면 2명밖에 없어요. 지금 대학교 강의실에 가면.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제 아들 장가 보내가고 손자 낳는다는 보장 있어요 없어요? 지금 그렇게 생각. 왜? 딱 잡으세요. 물을요 입에도 안 돼요. 물을 먹고 싶어 먹는데 여러분 물을 먹고 싶다고 먹으면 안 됩니다. 먹기 싫어도 먹어야 돼요. 8병. 알겠죠? 8잔. 자, 봐요. 지금 아이들이 그죠? 제일 좋아하는 거 봐봐요. 물 안 먹고 뭐 먹어요? 우유 먹고. 음료수 여러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시네. 그죠? 음료수, 어떤 음료수도 과일 주스도 먹으면 안 됩니다. 과일 주스도 먹으면 안 돼. 가공된 거는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아이들이 우유, 그죠? 그 다음에 음료수, 그리고 피자. 애들도 먹으면 안 돼요. 어린 애도 먹으면 안 돼. 엄마 젖이 가장 좋은 겁니다. 통닭, 피자, 계란, 우유, 빵, 커피. 그게 이런 걸로, 그죠? 거기다가 지금 뭐, 보세요. 기름, 그죠? 거기다 설탕, 그죠? 그게 이런 범벅이 지금 시장에 가면 제가 보면 현기증이 나면, 요구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넣고 그냥 갈아버리면 돼요. 그럼 뭐 하려고 그걸요? 전혀 열 필요가 없어요. 제가 이 과일 갈다가 그죠? 너무 딱딱하면 그냥 물을 제가 넣어서. 물을 넣어서 갈면 뭐 그거보다 더 멋진 게 뭐죠. 그리고 여러분 꿀 같은 것도요. 그 아주 약으로만 쓰세요. 그 음식에 막 넣어가지고 계속 쓰면 큰일 납니다. 꿀이요. 전부 다 설탕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제가 그죠? 매주 토요일마다 모든 걸 그죠? 있는 대로 다 제가 하고 있는 전부를 그죠? 다 강의를 해드릴 테니까 차근차근 들으셔야 돼, 이게. 애들이 들으면 더 좋은데, 그죠? 들어서 저와 여러분이 이게 하루아침에 다 못해요. 제가 지금 기본적으로 해온 건요, 20년도 넘었고요. 제가 보세요. 음료수 안 먹은 지는요, 지금 한 30년 돼갈 겁니다. 음료수 아예,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고요. 음료수를 음식으로 취급 안 한 지는 오래됐고, 저 마트에 팔고 있는 음식들을요, 그 입에 우리 애들도 그렇고, 우리도 사오질 않아요. 음식, 쓰레기라고 생각하니 그 자체를. 라면도 먹고 싶으면요, 그냥 라면 하나 푹 삶아가지고, 거기다 김치, 그죠? 우리, 여가지고, 그냥 먹지. 다른 거, 그 수프 같은 거 이런 거 안 넣거든요. 계란 같은 것도 아예 그건 취급을 안 하니까, 우리 음식으로 취급을 안 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죠. 여러분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요. 건강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대로 가면 전부 다 나중에 그죠. 40대 중반에 뇌혈관 질환이 와갖고 병원에서 그죠. 90년까지, 90세까지 살고 있어.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족 누가 그러면? 돈 다 벌어봐야 병원에 갖다 주다가 우리나라도 문제죠, 그죠? 이 생각을 해보고 차근차근. 지금 우리 집사님 50세면요. 앞으로 몇 년 더 사실 것 같아요, 생각에? 50년은 더 살 계획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괜히 20년만 살고 죽고 이게 안 된다니까. 애가 와 죽은도 그런다니까. 70세 죽으면. 그러니까 앞으로 50년을 계획하고 살아야 되지. 아, 나는 일찍 죽을 거라. 안 죽어진다니까. 여러분 죽고 싶다고? 그럼 50년 동안 아프고 살면 큰일 아닙니까? 그죠? 그럼 누가 부양을 해요? 그럼 큰일이라. 본인이 이 생각을 안 하면. 그래서 이걸 차근차근 해 들어가면 이게 반드시 그죠? 제가 이제 일제 제가 설교 안에서는요. 이 얘기 한마디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오해를 할까봐. 그래서 내가 강의 때만 이걸 막 전부 세세하게 왜 제가 돼지고기 입에 못 대게 하느냐. 그런 얘기도요. 아주 구체적으로 할 겁니다. 그런데 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질문.